안녕하세요. 예, 목소리 들리시죠? 네, 트러스트 커넥터 윤석입니다. 만나 반갑습니다. 예, 오늘 되게 늦은 시간까지 지금 다 열심히 공부하고 계신데요. 제가 오늘 부족하나마 관련돼서 오늘 마이 데이터하고 분산 아이디, 데이터 프라이버시 전반적인 얘기를 말씀 나눌 거예요. 특히 마이 데이터는 요즘 많은 관심들이 많으시죠. 특별히 여러 가지 뭐 금융 쪽이라든지 뭐 유통이나 다른 커머스, 다른 쪽에서 헬스케어 워낙 관심들이 많으신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늘 마이데이터의 전반적인 좀 개요적인 부분, 법적인 부분, 제도 그리고 오늘 3시간 정도 있어서 제가 나머지는 기술적인 부분까지도 근데 그 안에 굉장히 마이데이터 안에 그 마이데이터 사상 자체는 분산 아이디라고 하죠. 블록체인에 대한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블록체인 놀이터니까 블록체인 관련된 내용까지도 같이 말씀을 드릴 거고 이제 사실은 제가 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마이데이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철학적인 관점, 비즈니스적인 관점, 기술적인 관점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데 제가 좀 최대한 오늘 좀 밤늦게 이제 시간 다 계시니까 제가 최대한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요. 저는 이제 현재는 서강대학교 안에 블록체인 연구센터가 있어요. 그 안에 제가 산현미 교수로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같이 이제 여러분 제가 이제 트러스트 커넥터라는 아이덴티티가 있는데 그것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제 이름은 윤석빈이고요. 친한 사람들은 예, 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주로 온라인상에 좀 저희가 사실은 코로나만 아니면 제가 오프라인상에서 배우면 좋은데 저도 오프라인 강의에서 좋아하긴 하지만 상황이 비대면답게 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또 라이브로 하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제 이름을 뭐 윤석빈은 친한 사람 빈이라고 합니다. 편하게 불러주시고요. 저는 전에 IBM 오라클에 있었어요. 그래서 IBM 오라클에서 주로 엔터프라이즈 쪽 일을 했었죠. 관련돼서 소프트웨어 컨설팅 쪽 일을 했고 제가 3년 정도 됐네요. 3년 전에 블록체인 쪽에 와서 관련돼서 직접 제가 개발자 출신이다 보니 개발에 대한 부분, 아키텍처, 어드바이저를 했어서 현재는 서강대학교 안에 지능형 블록체인 연구센터 사무교수를 하고 있고요. 한국 블록체인 학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사무국장 일을 하고 있어서 여기 보시면 제 이메일하고 카톡 아이디가 있으니까 오늘 여기서 뭐 채팅방에서 소통을 하겠지만 만약에 뭐 뒤늦게 못하신 분들은 일로 주시면 제가 피어투피어답게 제가 최대한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트러스트 커넥터라고 하는 제 아이덴티티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는 제가 3년 전부터 저 자신도 트러스트하도록 노력하지만 트러스트한 분끼리 연결을 했고요. 근데 트러스트 커넥터라는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어서 여러분 좀 온라인에서 뵙고 있지만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성장할 수 있는 부족하나마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고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세요. 제가 흰머리 때문에 제가 이제 머리가 좀 길면 강경화 외구장만 담았다 듣고 짧은 빅뱅 탑을 담았다는 얘기 듣습니다. 좀 잘 고르시기 바라고 제가 흰머리 때문에 많이 오해를 받는데 제가 이게 유전입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이것 때문에 또 눈에 잘 띄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제가 부족하나마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트러스트 커넥터라고 하는 부분, 연결하는 부분. 그래서 제가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느끼는 게 블록체인 쪽은 저도 원래 기술 쪽 관심이 많아서 왔습니다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느끼는 게 블록체인 쪽 월드 쪽 부분들은 확실히 비즈니스 생태계라고 할까요? 비즈니스 기술도 중요하지만 기술보다는 어떻게 비즈니스 네트워크 생태계 잘 만들어 가느냐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특히 그런 또 철학적인 부분에서 보면 중앙화에서 뭐 탈중앙화, 분산화가 대세죠. 그래서 데이터 성격 자체도 원래 기존에는 뭐 ERP, CRM, 기간 데이터였지만 지금은 나이 데이터, 마이 데이터 이런 시대가 오고 있어서 그런 또 이면에는 그 분산되기 때문에 뭐 자기 주권 인증, 뭐 분산 아이디라고 하죠. 그런 데 연습된 연관도가 많고요. 그런 거 제가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여기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 보시면 뭐 디자인 싱킹, 린 스타트업, 에자일이라고 하죠. 이건 물론 이렇게 어려운 용어가 써 있는데 고객과 얼만큼 잘 공감하고 고객과 이제 그런 공감한 것들을 설계라고 하죠. 그걸 어떻게 빨리 잘 린 스타트업이라는 것들이 있고 에자일은 구현 쪽이죠. 그걸 흔히 말하면 뭐 스크럼이나 뭐 개발자 방법들은 에자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뭐 디자인 싱킹, 린 스타트업, 에자일 말씀드리는 것들은 오픈 이노베이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혁신 자체도 저 혼자 쓰는 R&D 뭐 어저께도 그런 비슷한 뭐 모임이 갔었는데
옛날에는 R&D가 혁신적인 그 회사 내에서 나만 잘하면 됐었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얼마큼 자기의 역량과 남의 역량과 잘 연결할 수 있는 역량, 연결한 역량이라고요. 그런 뭐 자기의 역량과 다른 사람의 역량을 얼마큼 잘 연결하느냐, 그리고 융합하느냐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디자인 싱킹, 린 스타트업, 에자일 그런 오픈 이노베이션의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런 것들이 마이데이터나 블록체인, 분산 아이디,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어프로치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 말씀드린 거고, 이 부분이 뭐 저만 얘기한 게 아니라 가트너라고 유명한 그 시장 조사 기관이 있죠.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전체 디자인 싱킹, 린 스타트업, 에자일 이렇게 전체 뭐 디자인 싱킹으로 뭐 공감하고 디파인하고 아이데이터하고 그런 것들, 그다음에 린 스타트업에서 런하고 빌드하고 매저 이런 식으로 다 사이클이 돌고 실제 나중에 구현적인 부분, 뭐 스크럼이라든지 개발 방법론까지 에자일한 부분. 그래서 이렇게 옛날에처럼 뭐 잘 기획해서 하면 시간이 워낙 빨리 변하죠. 고객 상황도 변하고 시장 상황도 변하고 특히 이런 팬데믹 상황도 와서 어떻게 이거를 미리 다 그걸 대처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빨리 누가 민첩하게 대응하는 부분에서 개발 방법론만 스크럼을 쓰는 게 아니라 지금은 비즈 데브 옵스라고 하죠. 얼마나 이런 고객 환경이나 비즈니스도 밀접하게 대응하는 그런 관점에서 블록체인이나 이제 마이데이터하고 잘 연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인트로덕션 부분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요 그림은 제가 가끔 쓰긴 하는데 여기 보시면 다 사실 팬데믹 때 뭐 지금도 지금 저도 지하철 버스 안 물론 이제 팬데믹 때 약간 변화가 있긴 합니다만 이게 다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죠. 사람들은 다 스마트폰에 잡혀져 있고 여기 그림에 보시면 머신한 러닝 열심히 기계들은 배우고 있어요. 이 시간에도 사람들은 스마트폰 보고 있지만 기계들은 다 이렇게 머신한 러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근데 이게 뭐 남의 집 얘기가 아니라 저희 집 얘기이기도 한데 제가 고2, 중2, 중1 딸 둘이 아들 하나가 있어요. 근데 저희 집안에서 보면 가끔 이제 저희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 온 식구가 집에 있죠.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고2, 중2, 중1 같은 집에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와이프도 잘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워낙 다 집에서 같이 있으면 가끔 식사할 때가 있죠. 저도 가끔 재택근무하니까 그러면 식사 시간에 서로 대화를 안 합니다. 고2, 중2 딸은 유튜브로 새로 나온 BTS 다이너마이트 신곡도 나왔죠. 라이프 고스원 그런 거 열심히 보고 있고 막내 아들이 이제 중1이에요. 그 친구도 이제 스마트폰을 사실은 저희가 이제 고성능 노트북을 사줬습니다. 온라인 강의하니까 열심히 온라인 강의 들어라라고 해서 고성능 노트북을 이제 사줬는데 저는 예상을 했죠. 분명히 이 친구는 좀 다르게 쓸 거야. 근데 역시 이제 예상했던 대로 고성능 노트북과 이제 온라인 수업하는 척 하다가 이제 배틀그라운드나 로블록스 게임을 열심히 하고 있죠. 이제 여기서 그림에서 보시면 여기 아이가 어른들은 다 없지만 이제 아이가 거꾸로 하고 있죠. 근데 저희 아이를 보면서 느낀 거는 이 아이가 컸을 때 저희가 흔히 말하는 시중은행이 뱅킹을 쓸 것이냐를 봤을 때 제가 체감한 거는 로블록스 게임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 하라는 영어 공부할 땐 잘 안 하는데 이 친구가 그 게임 머니나 그런 걸 막 서로 할 때 해외 친구들 막 영어로 막 채팅하는 거예요. 채팅하고 실제 뭐 게임 머니나 그런 걸 뭐 트랜스퍼를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이 친구가 컸을 때는 기존에 있었던 뱅킹 서비스를 쓸 것이냐라고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느꼈어요. 이 친구가 컸을 때는 분명히 다른 서비스를 이용할 거다. 뭐 지금은 저희가 뭐 카카오뱅크나 약간 새로운 형식의 뱅킹 서비스인데 뱅킹 서비스 위다 뱅크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실제 체감을 근데 보면 이 친구가 이제 열심히 이렇게 하다가 15만 원 로블록스 게임 결제해서 엄마한테 많이 혼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영어 막 채팅하다가 이제 그런 거 보면서 이 친구가 컸을 때는 분명히 뱅킹이나 이런 금융이 많이 변화가 있을 것이다. 제가 이제 직접 체감해서 그런 관점에서 이런 전체적인 게 AI나 데이터가 주인공이죠. 그래서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AI 데이터가 주인공이지만 블록체인이나 이쪽 부분들은 마이 데이터도 주인공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블록체인은 약간 명품 조형 같은 역할. 사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시면 그 드라마나 영화를 보시면 이제 그 주인공의 본질이 명품 배우, 명품 조연 배우풍에서 드러나죠. 그런 것처럼 그런 본질적인 부분도 드러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제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는 이제 앞으로 저희가 이제 좀 기술 얘기를 많이 할 텐데 그 전에 제가 이제 오프라인 상에 있으면 제가 문제를 냅니다.
여기 있는 그 걸그룹 분들의 누군지 아시나요? 아시면 혹시 채팅방에 혹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걸그룹을 안다.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제가 나중에 하면 제가 한번 상품 대신 한번 드릴게요. 네, 마이크 켜주신 분은 좀 음소거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걸그룹을 제가 왜 4명이죠? 혹시 제가 오프라인 상임이면, 예, 아시는 분이 혹시 이제 마마무, 잘 아시는, 그러니까 나이대가 나옵니다. 어떤 분이 이걸 보고 뭐 핑크라냐? 뭐 그런 분도 있고, 여러 나이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나이대가 다르긴 한데, 제가 이 걸그룹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유열의 스케치북을 라이브로 보시면, 문별 솔라 회인 화사죠. 4명인데, 각각의 각자 역량이 있어요. 뭐 랩을 잘한다든지, 아니면 노래를 잘하는지, 뭐 워낙 이번에 환불 원정대 때문에 떴죠. 근데 그런 것처럼 뭐 노래를 잘하거나 아니면 랩을 잘하거나 춤을 잘 추거나, 이 4명이 다 각자 역량이 있고 또 잘 어울러져요. 그리고 일을 즐기는 듯한 느낌.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조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데, 이렇게 제가 한 부분이 있어요. 4명이죠. 그러니까 문별 솔라 회인하사가 각자 역량도 있지만 잘 융합하고 잘 어우러지는 그런 걸 제가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4차 설명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빨간 글씨로 ABCD와 BLTX가 있어요. 근데 ABCD 약자는 AI, 블록체인, 클라우드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이제 마이 데이터가 포함되겠죠. 근데 이렇게 그 4명의 어르신들이 저는 주로 블록체인 연구센터에 있다 보니까 블록체인 얘기를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인공은 AI 데이터이긴 합니다. 근데 블록체인은 명품주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4차 산명이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여러 가지 측면,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AI, 블록체인, 클라우드 데이터, 인프라, 융합적인 인프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BLTS는 B는 비즈니스, L은 로우, 법적인 거죠. T는 테크놀로지, S는 소사이어티입니다. BLTS, 그러니까 ABCD BLTS, 그러니까 기술적인 융합적인 부분과 BLTS, 그러니까 비즈니스적인 관점, 법적인 관점, 기술적인 관점, 소사이어티적인, 이런 종합적인 걸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오늘 마이데이터가 주제인데, 마이데이터를 봤을 때 철학적인 부분에서는 기관에 대해서 어떤 나의 데이터로 중요한, 왜냐면 기존에는 기관 데이터니까 CRM이라 하더라도 우리 제품을 이 사람이 언제 샀냐 뭐 그런 거 중요했지만, 지금은 내가 어떤 색깔을 좋아하고 내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그런 식이 훨씬 더 중요한 데이터의 가치가 있어요. 근데 물론 그것들이 현재는 이제 초기 단계이긴 합니다만, 그런 여러분들이 자기 주권의 인증이라든지 나의 데이터가 소중한 부분이 있고, 사실 나의 데이터를 또 그걸 거래를 할 수 있겠죠. 거래 플랫폼 할 때도 사실은 블록체인이 뭐 인증, 추적성, 뭐 데이터 거래 플랫폼 아니면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으로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굉장히 밀접도가 높습니다. 근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마이데이터에서 많이 연구되어지는 것들이 약간 주로 핀테크 위주 아니면 금융 쪽 위주이긴 합니다만, 제가 아까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블록체인 쪽 관심 있는, 여기가 블록체인 놀이터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이데이터 할 때 이게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꾸 이런 식으로 융합하는 과정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또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P2P 시대인데, 플랫폼은 워낙 많이 아시죠. 이게 사실은 워낙 뭐 아마존이나 뭐 페이스북이나 저희 나라 네이버나 카카오나 플랫폼의 시대지만, 제가 이제 약간 깨져 있는데 프로토콜 시대라고 바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사실은 굉장히 철학적인, 이제 P2P라고 하면 보통 이제 블록체인 하는 분들은 피어 투 피어라고 바로 연상하실 텐데, 저는 플랫폼에서 프로토콜 시대로. 그래서 지금 뭐 얼마 전에 뭐 중기부 장관님도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약간 이제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주로 이제 중앙화된 플랫폼에서 프로토콜이라는 것은 규약이죠. 같이 이제 어떤 시스템이란 보다는 같이 지키는 규칙, 규약 같은 부분에서.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데이터에서 기관에 대해서 마이 데이터 변하는 거랑 연관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블록체인도 프로토콜 많이 얘기하시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 갖고 계신 뭐 제품이나 서비스 부분들도 그런 프로토콜을 잘 고려하시면 여러 가지 기회들이 있으실 것 같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는 좀 그림이 원래는 좀 데이터 댐이 있는, 그렇게 약간 디자인을 바꾸긴 했습니다만, 보통 데이터 레이크, 뭐 4차 산명, 뭐 데이터 댐 얘기를 많이 하시죠. 데이터 댐에서 DNA죠. 데이터 네트워크 AI. 그래서 이제 보통 데이터 댐 크게 그려놓고, 그래서 뭐
센서 로봇 통해서 데이터 수집하고 데이터 축적 및 가공 및 결합, 그게 데이터 때문에 크게 그리죠. 하지만 데이터 활용 및 그 서비스가 쭉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언제나 제가 봤을 때 거기에 블록체인이 빠져 있습니다. 언제든지. 근데 제가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여기 필터라고 표현하는데 정수기로 제가 비유를 하고 싶어요. 이제 정수기를 보시면 물이 가득 차 있죠. 데이터가 가득 차 있듯이. 근데 필터가 눈에 보이지는 않죠.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물을 이렇게 필터링하는 그 불순물을 걸러주는 역할.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댐에서도 블록체인이 정수기의 필터처럼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블록체인 역할일 것이다. 제가 이제 바라보는 것이고, 제가 이제 정부기관 갈 때마다 이렇게 데이터댐 얘기할 때마다 블록체인 빠져 있어서 다른 이제 아트 학과 하시는데 저는 이제 얘기합니다. 그 데이터댐 안에 필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블록체인이 그 필터링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고 사실은 그걸 이제 조금씩 이제 그런 정부기관도 이제 공감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도 AI나 데이터는 워낙 주인공이니까 마이 데이터를 포함해서 이제 블록체인 부분은 정수기 안에 필터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필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저는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자연스럽게 데이터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데이터 드리븐 이노베이션이죠. 데이터 성격이 바뀌고 있습니다. 전에는 주로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관의 데이터, ERP, CRM, 뭐 CRM에 말을 했지만 사실 우리 제품을 우리 서비스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그 기관의 데이터였지만 마이 데이터, 어쨌든 데이터 성격이 바뀌었어요. 아이 데이터라는 뭐 퍼스널 PDS라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내가 어떤 색깔을 좋아하고 그런 어떤 마이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이 그거에 대한 활용적인 부분들이 데이터 드리븐 이노베이션에서 뭐 데이터 밸류 체인에서 그러니까 비즈니스 밸류 체인으로 바뀐 부분이 있어서 마이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인트로덕션 할 때 제가 맨날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데이터 성격이 ERP, CRM이 있는 기관에 있던 성격 있는 데이터에서 이제 마이 데이터로 변환이 되고 있고 그게 마이 데이터에 대한 가치는 워낙 커져서 다른 뭐 시장 조사나 아니면 얼마 전에 뭐 스프리에서도 가장 2021년도에 가장 주목해야 될 기술 세 번째로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제 아마 마이 데이터 강의들이 사실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이번에 블록체인 놀이터 나이파에서 이제 저희가 뭐 마이 데이터와 블록체인의 융합, 분산 DID, 프라이버시 다 융합해서 제가 이제 자료를 만들고 제가 이제 강의를 하게 돼 있어서 일단 목차를 보시면 처음에 마이 데이터 개념이 있습니다. 마이 데이터 등장 배경, 개요, 마이 데이터와 금융 모델, 워낙 금융이 중요해서 그렇고요. 그래서 마이 데이터와 또 블록체인이죠. 저희가 마이 데이터 얘기만 하는데 왜 블록체인 놀이터니까 어떻게 연결되느냐. 그래서 개인 정보 주체 권한 셀프 소버린 아이덴티티입니다. 그래서 마이 데이터와 SIS와 어떤 연관이 있는데요. 그리고 DID가 분산 아이디죠. 그래서 인증 모델이 있고 마이 데이터 융합하는 관점에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이 데이터가 이제 관련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 데이터가 열어주는 국내법 변화라든지 그리고 마이 데이터의 법적 근거가 있고요. 그리고 보통은 이제 핀테크 업체들이 다 스크린 스크래핑을 하죠. 하지만 마이 데이터가 되면서 오픈 API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개방형 어플 프로그램 인터페이스가 돼서 어떻게 되는지 비교하는 것들을 줄 거고요. 네 번째는 마이데이터 관련 제도에서 마이데이터 제도, 서비스 제도, 그리고 여러 가지 금융위에서 하는 마이데이터 사업도 있지만 그 과기부에서 마이데이터 실증 서비스 실제 예들이 있습니다. 그 유지 케이스를 보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전반적인 얘기를 할 거고요. 시간이 허락하면 제가 또 마이데이터와 기술 부분도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그 사항을 보고 제가 진행 사항을 보고 제가 최대한 제가 잘 전달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이 부분 첫 번째 강의니까 그래서 관련돼서 이런 내용을 쭉 설명드리고 기술적인 부분도 제가 최대한 오늘 제가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순서에 맞춰서 첫 번째 마이데이터 개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데이터 개념은 부분은 그래서 마이데이터 등장 배경은 여기서 나와 데이터 산업 그리고 금융산업의 싱글레트 특이점이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뭐 고객 경험의 혁신이라든지 데이터 산업의 폭발적 확대, 금융산업의 혁명적 변화, 테크 기반의 뉴비즈. 그러니까 지금 기존 금융권에서도 워낙 빅테크라고 하죠. 사실은 저희 아이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도 사실은 뭐 카카오뱅크가 이노베이트한 부분이 있죠. 그런 걸 쓰듯이 지금 굉장히 변화가 있고
뭐 얼마 전에 네이버 자체도 네이버가 워낙 그 고객 데이터가 많죠.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부분에서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이런 뭐 핀테크라든지 규제 개혁 이런 때문에 마이 데이터 산업의 등장, 오픈 뱅킹, 그리고 공공 데이터의 개방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마이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의 예를 들면 이건 제가 뭐 마이 데이터하고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뭐 아마존이나 제가 알리바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물론 알리바바는 중국 업체죠. 근데 사실은 이거는 약간 마이 데이터하고 약간 좀 상충될 수 있으면 약간 하나의 예를 드리려고 해요. 아시다시피 알리바바가 중국의 모든 커머스 데이터, 아마존도 마찬가지예요. 고객 데이터를 다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 이 사람에 대한 모든 예를 들면 커머스 데이터 성격 자체가 이 사람이 굉장히 뭐 거래 데이터라든지 이 사람에 대한 신용도 굉장히 높은 연관도가 높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알리바바 예를 들면 사실 중국은 뭐 개인정보 그런 게 없잖아요. 바로 이제 얼굴 인식 다 뭐 심지어는 제가 듣기로는 증을 받으려면 뭐 DNA 채취까지 한다는 얘기 들었는데 얼굴 인식은 이미 게임이 끝났죠. 중국이 워낙 인구도 많고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얼굴 인식이 최고의 기술 수준이 있고 근데 알리바바에서 제가 실제 자료를 봤는데 알리바바에서 그 사람의 얼굴 인식을 딱 해요. 그러면 이 3초 만에 한 3,000개, 4,000개 데이터 세트가 있어서 이 사람 얼굴 인식하는 순간에 이 사람에 대한 관련된 데이터 세트가 4,000개가 막 돕니다. 돌아서 3초 만에 이 사람에 대한 신뢰도나 거의 얼만큼 뭐 제출해야 될지에 대한 데이터가 나온다 하더라고요. 3초 룰이라고 하는데 그 워낙 그 얼굴 인식하고 나서 3초 만에 AI죠. 빅데이터는 AI나 데이터가 3,000개의 데이터 세트가 돌아서 이 사람 얼굴 인식하고 3초 만에 이 사람한테 얼만큼 대출을 해야 되는지 신용도에 대한 평가를 바로 한다고 합니다. 3초 만에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데이터 세트 제가 듣기로는 다른 쪽에서 제가 세미나에서 들었을 때 뭐 몇백 개 정도 데이터 세트밖에 없대요. 근데 지금 중국 알리바바는 워낙 방대한 데이터가 있어서 3,000개 데이터 세트가 바로 돌아서 이 사람이 3초 만에 얼굴 인식하고 3초 만에 얼마큼 대출해야 되는지 나오는 그런 데이터의 하나의 예죠. 물론 마이 데이터가 상충됩니다만 이렇게 이런 많은 데이터, 공공 데이터뿐만 아니라 연결돼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는 부분. 그런데 아마존도 미국에 있는 아마존도 마찬가지죠. 커머스 데이터나 여러 가지 관련된 아시겠지만 아마존이 뭐 커머스만 하는 다른 영역들을 많이 하죠. AI 스피커라든지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고객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결합을 해서 그 아마존도 뱅킹, 그래서 지금 아마존도 아마존 관련된 파이낸스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있고, 그래서 이제 마이 데이터 등장이면 위다우트 데이터는 고객이 찾아다녀야 했던 금융에서 지금은 고객이 찾기 전에 먼저 다가오는 금융, 그래서 신경 쓰지 않아도 한 번에 편리하게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언제 누구나 이제 포켓 웰스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직접 지금은 without 데이터였든 마이 데이터든 직접 스마트폰만 있으면 그 안에 뭐 인증에서부터 포켓의 헬스 매니지먼트까지 다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이런 등장 보면은 데이터 융복합이라는데 금융사업 아까 뭐 제가 아마존이나 제가 알리바바 말씀드렸죠. 고객 경험의 혁신, 고객 이해 고대와 금융업 자체는 진화 이런 것들이 혁신이 가속화되면서 금융사업의 시그널티가 오고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배경을 말씀드렸고 마이데이터 개요는 개인정보 주체 본인이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 및 통제 권한을 온전히 보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개인정보의 활용처 및 활용 범위 등에 대해서 능동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개인정보 관리 및 활용책이 가능하다.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자기에 대한 정보, 신용정보를 이동할 수 있다. 그리고 자기 주권을 자기 주권처럼 AI 데이터를 이렇게 내가 직접 이동할 수 있고 신용정보에 대해서 정성권을 할 수 있다. 여기서 보면 뭐 데이터에 대한 보유자가 있고 마이데이터 서비스 자고 이제 기존에는 저 스크래핑이 있었지만 아까 나중에 또 말씀 API 통해서 이런들이 정보 개인 데이터에 대한 보유하는 부분하고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자가 이렇게 이 개인이 내가 이 데이터를 옮길 거야 안 옮길 거야 이런 것 때는 직접 그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개요는 전체 컨트롤 오브 데어 온 데이터, 자신의 데이터에서 휴먼 약간 이게 자기의 철학적으로 보면 자기의 인간적인 권리 부분하고 퍼스널 데이터 베이스 서비스 같은 서비스를 받는데 내 개인 데이터 베이스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비전 부분이고요.
그리고 프린서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거는 마이데이터 글로벌이라고 하는 글로벌 그 이제 재단 같은 데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첫 번째는 휴먼 센트릭 컨트롤 데이터라는 첫 번째 원칙이 있고 두 번째는 individual as the point of integration. 개인이 다 총합의 기초가 돼야 되고 가장 인디비dual을 임파먼트 시켜야 되고 그리고 포터빌리티 이동시킬 수 있는 여건, 액세스에서 리유즈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투명하고 어카운터빌리티 책임성이 있어야 되고 상호 운영성 그리고 뒤에 또 말씀드린 뭐 하나의 예를 들어 블록체인이 여러 가지 뭐 분산 아이디가 여러 가지 ABCD에 지금 DID도 우리나라도 4개가 돌고 있죠. 이제 한 것들의 지금 상호 운영성 얘기가 있듯이 그런 크게 마이데이터에 대한 프린서플들이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공유 경제 3가지 모델에 대한 어그레이터 모델에서 주로 저는 이제 어른도 많이 저도 쓰고 있는데 뭐 페이스북이나 뭐 구글이나 애플이나 이제 그런 데서 이제 어그레이터 모델에서 지금은 나 중심으로 뭐 디벨로퍼나 멀티 서비스나 여러 가지 이제 보시는 헬스케어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다 내 중심으로 주인공은 나라는 거죠. 마이데이터 모델을 바뀌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마이데이터와 셀프 이제 나중에 또 블록체인과 마이데이터 얘기를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 갖고 있는 자기 주권형 인증하고 마이데이터는 굉장히 밀접한 강도가 높아요. 사실은 좀 안타까운 거는 다른 뭐 공공할 때 마이데이터 이런 할 때 제가 블록체인 분들은 잘 안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이면에는 인지하고 계십니다. 이 마이데이터 사업할 때는 확실히 그런 자기 주권 인증이 굉장히 밀접하다는 거는 많이 인지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아직 현재 스테이지는 많이 인바이트 안 하고 계신데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힘을 합쳐서 나중에 이런 마이데이터 할 때마다 저희 목소리 좀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데이터 소스 이슈어가 있고 오퍼레이터가 이제 에이전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유징 서비스, 베리파이어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DID 구조하고 유사하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오퍼레이터가 이제 점점 마이데이터에서 이제 오퍼레이터의 중요성이 늘어날 텐데 그거 할 때도 저희들이 직접 아이덴티티 오너가 이제 오퍼레이터가 얼마큼 융합하고 서비스랑 연결되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마이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계속 약간 이제 금융 얘기를 먼저 케이스를 말씀드릴게요. 금융이 워낙 좀 먼저 치고 나가고 있어서 금융 소비자가 개인의 금융 정보를 통합하고 관리해 준 서비스 말이에요. 그래서 기존에는 다 뭐 은행, 카드, 보험, 증권이 다 앱을 각자 지금 이거 통합되어 있는 앱은 뭐 금융지주가 일부 있습니다만 대부분 다 각각 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하나의 데이터로 다 그래서 뭐 대출 상품의 이자 상한, 뭐 카드 대금 상한, 뭐 보험자 이런 것들이 다 하나로 통합하는 부분들이 이제 마이데이터 부분들이 개인의 금융 정보를 통합하고 관리해주는 서비스. 뭐 금융 관점에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 뭐 전체 직장인 한 예시입니다. 그래서 직장인 A씨가 이건 다른 데서 제가 참조해서 갖고 온 건데 마이데이터 앱에서 금융회사의 맞춤형 대출 상품을 추천받아서 가입하는 부분. 그래서 직접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최적의 금융상품을 추천해서 바로 가입하는 케이스들. 그리고 이제 실제 이것도 이제 금융회사에 대한 부분들인데 공급자 중심으로 파편화되어 있어요. 제공되는 서비스. 사실은 다 앱이 각자 있어요. 멀티소스 데이터 서비스를 사실은 저도 이제 모 금융사를 쓰고 있는데 제가 물론 많이 통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다 이제 파편화되어 있긴 한데 그것들이 통합된 관점으로 이제 고객 수익 극대화하는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블록체인과 마이데이터에 대한 기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전체 이제 법적인 부분이 또 나오겠지만 이제 핵심적인 부분은 개인 신용 정보에 대한 전송 요구권을 그러니까 나의 개인 신용 정보가 있는데 그거를 전송 요구할 수 있는 것 이게 이제 가장 법적인 부분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개인 신용 정보에 대해서 내가 전송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전송 요구권이 있습니다. 개인 신용 정보에 대한 이번에 데이터 3법이 좀 바뀌었죠. 그런 거에서도 이제 관련되어 있는데 정보 주체가 되는 거고 금융회사에게 본인에 관한 개인 신용 정보를 마이데이터로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개인 신용 정보 주체인 뭐 본인 신용 정보 관리회사라든지 이렇게 마이데이터가 있는데 금융회사에게 본인에 관한 개인 신용 정보를 마이데이터로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개인 신용 정보 전송 요구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개인 신용정보 전송 요구권은 개인의 데이터 주권 확립을 가능하게 하는 권리이고요. 그래서 전체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통해서 여기서 이제 정보 주체가 있고 개인 신용정보 전송 요구권이 있죠. 정보 주체가 개인 신용정보 전송 요구권을 행사해서 금융회사로 전달해라고 했을 때 기존에는 스크린 스크래핑이었지만 이제 그런 마이데이터에서는 이제 API 방식, 오픈 API 방식으로 해서 정보 주체가 이제 얘기를 해서 금융회사는 AC의 정보를 마이데이터 사업자로 API를 통해서 표준화된 API를 통해서 기존에는 뭐 여러 가지 토스나 원래 뱅크 썰러도 스크린 스크래핑이 있었지만 지금 API를 통해서 정보를 전달하게 되고 정보 주체의 이제 인증 정보는 암호화해서 안전하게 전달하는 부분. 그래서 이렇게 전체 보인 정보의 일괄 조회를 하고 AC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통해서 이제 본인 정보를 일괄 조회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하나의 금융회사만 있었지만 뭐 유통회사 아니면 헬스케어 관련된 거 다 이제 여기서 이제 금융회사였지만 이제 여러 뭐 커머스라든지 아니면 자기에 대한 헬스케어 데이터 자체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쪽으로 보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 신용정보 전송 요구권이라는 부분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 약간 마이데이터 산업에 따른 이제 사회 변화가 있는데 소비자 측면에서는 소비자 자신이 신용정보, 금융상품을 손안에서 언제나 관리할 수 있는 포켓금융, 그러니까 손안에 있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다 사실은 뭐 저희가 뭐 분산 아이에서 얘기하는 모든 이제 지갑에 있는 원래 주민등록증, 뭐 운전면허증도 다 이제 올라가죠. 마찬가지로 이제 스마트폰에 다 가듯이 그 포켓 파이낸스, 소비자는 금융회사 등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신용정보를 포켓 파이낸스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파이낸셜 포용적 금융이라고 하죠. 소비자 친화적인 디지털이 돼서 사실 스마트폰은 다 갖고 계시잖아요. 뭐 이게 부자인 사람, 부자 아닌 사람 다 갖고 있는데 이렇게 소비계층들로 이렇게 포용적 파이낸셜 인큐레이션 약간 스마트폰은 다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비계층도 정보 격차가 완화되는 포용적 금융이 될 수 있는 조성이 된다. 그래서 자산 관리들도 사실 돈이 많은 사람만 자산 관리 받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만 있으면 어쨌든 자기의 데이터, 마이 데이터를 통해서 이런 자산 관리 서비스를 물론 자산 자체가 크고 많고의 차이점은 있었겠습니다만 자산 관리 서비스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포켓 파이낸스와 포용적 금융이 가능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본인 계좌, 이런 소비자가 직접 접하게 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예로 보면 본인 계좌 정보 통합 서비스가 있고요. 그래서 개인의 분산되어 있는 개인의 모든 금융 정보가 통합해서 서비스 제공이 있고 이건 앞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전체 아까 말씀드렸던 은행, 카드, 보험, 증권, 카드 흩어져 있는 개인의 금융 정보들이 통합해서 제공돼서 그런 여러 가지 금융 소비 관리 도우미 이런 부분도 가능할 수 있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그런 금융 상품에 대한 추천, 재무 컨설팅이죠. 현재 개인의 신용이나 재무 사항들이 다 총합들 모여 있으니까 여기서 단 이렇게 전체 카드라든지 예금이라든지 재무 상태 분석해서 물론 이게 마이 데이터와 그 데이터 드리븐으로 인한 AI나 종합적인 게 있겠죠. 이렇게 소비자 패턴 부분이 있어서 재무 상태를 분석할 수가 있는 부분에서 재무 컨설팅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는 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지만 다 파편화되어 있죠. 그래서 그 약간 산업적 측면으로는 전체적인 뭐 금융상품이 변화들이 있는데 데이터가 안전하고 자유롭게 흐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서 빅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튼튼한 토대가 마련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데이터 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초 인프라가 되어 있고 또 이제 소비자가 좋아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 데이터가 쌓이는데 빅데이터 산업이 더 마이 데이터를 포함한 그런 것들이 빅데이터가 더 데이터가 쌓이고 쌓이는데 그냥 아까 개인의 관점에서 이렇게 안전하고 자유롭게 흐를 수 있으면 법적인 게 있으면 현재는 다 그 데이터 흐름이 원활치 않죠. 뭐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신용정보라든지 막혀 있지만 이런 것들이 더 흐름으로써 더 오픈 아까 말씀드렸던 개방적 혁신처럼 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보안적 측면에서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개인 신용정보 이동 환경이 되죠. API를 첫 번째는 API를 이용한 전송일을 통해서 AP 방식으로 안전하게
개인 신용 정보가 전송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강력한 안정, 자기에 대한 본인 인증이 가능합니다. 뭐 DID라든지 그래서 강력한 본인 인증으로 개인 신용 정보가 보호할 수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오퍼레이터나 이런 걸 통해서 전문 업체들 통해서 보안 관제가 가능할 수 있죠.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서 치외 위협을 초기 대응할 수 있는 약간 뭐 해킹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피싱이라든지 보이스피싱 그런 부분에서 지금보다는 좀 더 개개인에 맞게 퍼스널 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보안적 측면이고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안전적인 지원 체계를 위해서 이제 전체 뭐 데이터 표준화, 중개기간 운영, 과금 체계, 제도 개선, 조사 연구에 있어서 현재는 금융권 위주로 돼 있긴 합니다만 이렇게 금융권 말고 여러 가지 헬스케어에 대한 레이어라든지 커머스에 대한 이런 것들이 실제 마이데이터 산업의 구성원, 뭐 금융회사든 아니면 마이데이터 사업들이 참여하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현재 워낙 초기 단계다 보니까 아직은 이게 지금은 사실 이제 막 법 제기가 돼서 아직 얼리 스테이지죠. 그래서 많은 쪽 참여자들이 있을 수 있고, 근데 약간 이거 좀 민감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마이데이터를 바라보는 관점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누가 이렇게 표현하셨던데 기존 금융권은 약간 양 같은 느낌이고요. 기존에 있던 핀테크 업체들 있죠. 뭐 기존에 있던 뭐 카카오 쪽이라든지 뭐 토스라든지 뱅크셀러들은 약간 굶주린 늑대 같은 분위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양쪽을 이제 좀 객관적으로 보면은 바라보는 마이데이터 사업을 바라봤을 때는 금융권은 이제 변화가 많이 이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싸움 자체는 약간 느낌으로 보면 마이데이터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보면은 기존에 있던 금융권 분들은 약간 양 같은 느낌이고 이쪽에 핀테크나 빅테크 업체들은 굉장히 굶주린 늑대라고 봐요. 왜냐면 이제 파이낸스가 법적인 거로 막혀져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 마이데이터나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자꾸 이제 개방이 되다 보니까 약간 굶주린 늑대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좀 저는 약간 물론 기존 금융권은 혁신적으로 움직이려고 많이 하고 있는데 제 느낌상으로 그런 느낌이 있어서 뭐 잠깐 그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마이데이터 이제 금융 모델을 보면 개방적인 데이터 정책으로 공정하고 건전한 금융시장 조성 및 데이터 활용 범위 법대, 안전하고 아까 데이터 이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서 마이데이터 도입 이전에는 약간 폐쇄적인 데이터 환경으로 약간 독점적인 금융시장 분위기였다면 지금은 마이데이터 도입 이후로는 보시는 그림 것처럼 약간 폐쇄된 데이터 시장이 개방돼서 안전한 전송 환경이 마련돼서 금융시장의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과 상생 및 데이터 활용 범위 확대가 되죠. 그래서 뭐 기존 금융권뿐만 아니라 이제 금융 부분이 아니라 이제 뭐 커머스도 일부 이제 들어오는 걸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마이데이터 도입 이후로는 이렇게 좀 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존 금융권들은 좀 더 이렇게 분발 아주 약간 좀 어떻게 보면 더 경쟁이 심해지니까 좀 이렇게 그 각성을 더 하시고 더 하시는 것 같고 또 기존에 있었던 빅테크 업체들, 테크핀 업체들, 핀테크 업체들은 또 새로운 기회이시니까 그래서 어쨌든 고객 관점으로는 이제 그 나의 데이터 중심 움직이는 거니까 훨씬 더 건전한 경쟁과 상생 및 데이터 활용 범위 확대가 되는 부분은 흐름은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 모델 자체가 이런 저도 이제 오픈 뱅킹 워낙 이제 오픈 뱅킹을 많이 아시죠? 이제 주로 이제 계좌를 하는가 오픈 뱅킹 그리고 뭐 전체 오픈 뱅킹 그리고 오픈 마이 데이터, 마이 페이먼트 이런 것들이 다 융합될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마이 데이터 통해서 이런 전체 조회적인 부분이 있고 마이 데이터가 이제 실제 오픈 뱅킹과 연결돼서 이제 지급 지시 전달하는 이체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게 결국은 개방형 오픈 금융 서비스라고 불려지는 오픈 파이낸스 환경 조성이 되는데 여기 이제 여기 마이 데이터가 마이 페이먼트로 되는 거죠. 오픈 뱅킹, 마이 페이먼트, 마이 데이터 이런 게 되면서 금융 관점으로 보면 이게 다 개방적 혁신으로 되는 부분이 아까 개방적 혁신처럼 오픈 파이낸스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제 블록체인 쪽 부분들은 DID뿐만 아니라 이런 나중에 디지털 자산 부분 뭐 최근에 얼마 전에도 이제 뭐 K은행과 블록체인 업체들이면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것들 뭐 커스터디나 아니면 그 관련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하기로 했는데 이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기존 금융과 그죠? 기존 금융과 새로운 디지털 자산에 대한 금융 그것들이 이제 컨버전스 된다. 그래서 마치 이제 퍼블릭 체인과
뭐 프라이빗 체인이 컨버전스 되는 게 좀 이슈 뭐 글로벌 좀 방향인 것처럼 기존에 있던 기존 금융 부분들이 디지털 자산 금융들 지금은 약간 각자 놀고 있는데 마이데이터 사업을 또 촉발이 되면서 여기 말해서 오픈 뱅킹이나 기존 금융에 대한 페이먼트, 오픈 파이낸스도 되지만 좀 더 확장해서 보면 디지털 자산 마켓도 같이 합쳐지면서 하나의 뭐 예를 들면 아까 뭐 원리단에 지금은 이제 뭐 은행 보험 증권 기존 파이낸스도 있지만 거기 디지털 자산까지도 합쳐져서 좀 더 폭발적인 좀 더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그래서 기존 금융권들도 말씀을 안 하시지만 이런 것들을 좀 감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참여하신 여러 분들이 계신데 갖고 계시는 그 관련된 제품이나 서비스 부분들도 이렇게 기존 여기서 보시면 마이데이터에 대한 사업, 마이페이먼트 플러스 그런 거 디지털 자산에 대한 거에서 진정한 개방형 금융 서비스, 오픈 파이낸스 환경이 되는 부분. 물론 여기서 제가 적시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이제 이면에는 디지털 자산 금융까지도 합쳐질 것이다. 제가 이제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금융 모델을 보면 마이데이터는 데이터 경제의 핵심 구동축인 혁신적인 플레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또 한쪽에 이제 혁신적인 플레이어가 이제 두 군데죠. 하나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이제 금융 소비자의 이제 자기 결정권 강화와 데이터 기반의 금융 혁신들을 움직일 것이고요. 그래서 마이데이터는 또 이제 한쪽 축은 이제 혁신적인 플레이어들이 양쪽에 혁신적인 플레이어들과 이제 기존에 있었던 플레이어들이 같이 움직일 것이다. 기존 금융 관점에서 그렇다는 부분. 그래서 하나의 KB의 장표를 갖고 KB에 있는 자료를 좀 제가 참조했어요. 근데 KB 마이데이터는 이렇게 지금 워낙 KB도 굉장히 우리나라 어쨌든 리딩 뱅킹이죠. 근데 그런 디지털 포용에 대한 부분도 얘기하고 계시고 그래서 정말 필요한 계층에 주목하려고 하고 뭐 디지털화가 가난을 만드는 역설이 있는데 실제 뭐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뭐 70대 이상 이런 취약했던 부분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디지털 마이데이터나 이런 거 통해서 디지털 포용을 하겠다고 하는 메시지가 있었고요. 그래서 KB의 마이데이터는 KB가 보유한 온라인 채널과 오프라인 네트워크들을 연결할 것이고 뭐 for everyone, 모든 국민이 정보의 주권, 자기결정을 누릴 수 있도록 연계 및 지원하겠다. 그리고 디지털 포용을 하겠다는 거고 세 번째는 이제 디지털 네이티브. 아까 제 아이, 중1 아이가 마찬가지죠. 이제 그 디지털 세대를 위해서 디지털 기반의 금융 서비스 확장하겠다. 이제 KB도 이제 그런 걸 느끼거든요. 지금 기존에 있던 기존 세대들은 확실히 KB가 많이 마켓 쉐어가 있는데 디지털 네이티브, G세대에서는 좀 약간 고민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for non 디지털에 대해서는 디지털을 이용하지 못하는 나이 드신 시니어 부층이죠. 계층을 위해서는 마이데이터에 있어 서비스 제공 및 디지털의 비완결성을 해소하겠다고 하는 이런 모델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디지털 포용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마이데이터 발전 방향은 건전한 시장 질서 형성이 필요하죠. 시장 주체가 정부에게 민간으로 빠르게 무게중심 이동이 필요하고요. 상품 판매 프로세스, 상품 판매 수수료 등 건전한 시장 기준과 책임 형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정부 조도가 많았죠. 사실은 이제까지 사실 금융이나 과기부나 행안부, 이제 마이데이터 사업들이 많긴 한데 그것들이 이제 좀 정부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거 일단 처음에 기술이라든지 거기 생태계에 대한 것들이 있어서 처음에는 이제 민간 주도로 제가 봤을 때는 점점 흐름이 가시라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런 발전 방향은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 공유를 통해 아까 주로 이제 금융이 있었지만 이렇게 유통, 교통물류, 산업고용, 문화관광, 의료보건, 환경에너지 이렇게 다양한 시장의 다양성에 대한 확장성이 촉진이 될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양한 업권의 사업자가 가진 역량을 이제 장점화하고 신을 낼 수 있는 생태계,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즈니스 생태계를 만드는 부분이에요. 고객 경험, 어떤 비즈니스의 한 축이죠. 하는 고객 경험이 있고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있는데 혼자 쓰는 영역은 아니다. 그래서 오픈 이노베이션에서 그 중앙화에서 탈중앙화 그런 것처럼 분사나 분과나 이런 부분에서 협업을 통한 서비스 결합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결국은 고객들이 더 리치한 고객 경험에 대한 확대하는 부분. 그래서 마이데이터 발전 방향 자체는 말 그대로 고객 데이터니까 마이데이터니까 이것들이
약간 공급자 관점에서 자꾸 이제 좀 퍼스널라이즈된 방향으로 바뀌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이런 것들 촉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데이터 발전 방향은 이제 근데 중요한 것들은 이제 또 이제 그 사업자들 관점에서 봤을 때는 고객의 정보 주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업무 근간에는 균형을 잡아줘 리스크 관리가 또 핵심이다. 그래서 뭐 금융상품이나 이제 정보 관리나 프로파일링 쪽 하는 부분이나 뭐 PFM이나 이제 금융상품인데 약간 리스크, 금융상품 리스크에 대한 관리라든지 정보 관리 투명성에 대한 부분, 약간 리스크에 대한 관리도 또 더 이것들은 약간 이제 정부 관점에서도 볼 수 있는 포인트죠. 리스크 관리가 있어서.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까지 저희가 전체 마이데이터는 개요에서 이제 주로 금융 관련된 서비스 모델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 주제인 이제 마이데이터와 저희가 블록체인 놀이터니까 꼭 그렇다고 제가 블록체인 억지로 넣은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마이데이터가 갖고 있는 사상 부분하고 블록체인 굉장히 연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이데이터와 블록체인에서 지금 이제 이제 마이데이터와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 주제에 관련돼서 이제 좀 더 설명을 상세하게 GDPR 얘기도 나오고 여기에 이제 셀프 서버넌 아이덴티티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개인정보 주체 권한 강화되죠. GDPR이라고 들어보셨죠? 이거는 이제 유럽에서 GDPR은 유럽의 개인정보 보호 법령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6대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마이데이터의 기본 사상 또한 개인의 데이터, 금융, 여기 나오죠. 의료, 통신, 교통 등을 개인이 직접 통제, 정보 이동권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고 GDPR에 보면 적법, 공정, 투명성, 수직 목적의 제한, 개인정보의 최소, 데이터의 정확성, 저장 제한, 무결성 및 기밀성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신설된 항목이 정보 제공 주체는 본인에 관한 정보 처리에 대한 제한을 요구할 수 권리가 있다. 그리고 정보 제공 주체는 개인정보를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식으로 수령할 권리가 있고 다른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이전할 권리가 있다는 이 부분이 이제 그 개인 실용정보 전송 이동권에 대한 표현이 있어요. 근데 이게 100% 다 마이데이터는 아니지만 GDPR의 이런 개인정보에 대한 이전할 권리가 있다고 했고 그래서 강화된 항목이 정보 제공 주체는 언제든지 고객님과 관련된 개인정보 처리를 거부할 권리가 있고 개인정보 제공 주체는 본인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권리, 그러니까 잊혀질 권리라고 얘기하죠. 보통 이제 GDPR 할 때 표현을 잊혀질 권리라 표현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 게 있고 또 마이데이터 허브가 있어요. 글로벌 조직이 있는데 여기서 적법 개인 데이터 인간 중심의 통제, 통합 구심적으로의 개인, 아까 저희 프린서플에 대한 부분이 개인의 권한 위임, 데이터 이동, 투명성과 책임, 상호 운영성 이런 큰 원칙들을 갖고 해외 추진 현황을 보면 해외 주요국은 마이데이터 관련 사업 도입위원회에서 사전법, 제도 정비가 완료됐고요. 미국, 핀란드 등 일부 국가의 경우 중개 기능을 도입해서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 협력으로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 추진 현황을 볼게요. 국내는 이제 데이터 3법이라죠. 그 흔히 말하는 뭐 개망신법이라는 개인정보법, 망통신법, 신용정보법, 개망신법이라는 데이터 3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돼서 신용정보법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의무화 이제 공포 시행이 됐고요. 과기부가 이제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에 따라서 다양한 산업 분야의 데이터 이동권 확립 추진해서 이제 이거 하는 뭐 나이파나 이제 그쪽에서도 굉장히 실증 사업하는 과기부에서도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주체 권한 강화가 있고요. 그래서 개인정보 주체 이제 권한 강화로 이제 저희가 이제 약자가 SSI라고 이제 들어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약자가 셀프 소버린 아이덴티티입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이 있는 거는 처음에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죠. 서비스 제공 기관이 개인정보 관리 시 해킹에 의한 정보 유출이 이렇게 많은 뭐 야후도 그렇고 트위터도 있었고 개인정보 보호 규제가 있습니다. EU 및 미국 등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개인의 데이터 주권을 강화하는 추세예요.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GDPR 있었고 소비자 프라이버시 권리량전 미국에서로서 정산 보조금이라서 기관과 상호작용하여 신원 주체가 그 이름을 통제,
투명한 신원 정보를 관리하는 모델로 가고 있고, 그래서 정보 주권의 인식 변화죠. 개인 정보 사용 및 제공의 주체가 그러면 기업에서 개인으로 변화돼요. 그래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옛날에 데이터가 다 ERP, CRM이나 기관이나 회사 입장이었죠. 근데 지금은 내 제품을 뭐 CRM에 한다고 아무리 그런다 하더라도 지금은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어떤 색깔을 좋아한다든지 내가 어떤 음식을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데이터가 되는, 그래서 어떤 주체가 기업에서 개인으로 변화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을 하시던 분하고 안 했던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디지털 아까 신원 인증에 대한 이게 부분인데요. 이제 보면 사일로 아이덴티티가 있어요. 고립형이 있죠. 뭐 사실 얼마 전까지 저희가 이걸 쓰고 있는 건데, 은행, 카드, 쇼핑몰 등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개별 시스템에 저장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 물론 다른 아이디 패스워드를 물론 이제 똑같이 사용하면 해킹되면 다 뚫리는 거죠. 사실은 같이 쓰는 경우가 많죠. 현재도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고요. 두 번째는 Federated Identity입니다. 연합형이라고 해서 사용자는 개인정보를 사이트별로 등록하고 아이디 패스워드를 기억하며 사용자의 불편을 느껴서 신뢰할 수 있는 서드파티가 있었던 거죠. 뭐 구글, 네이버, 카카오 등 OOS 쪽.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 OOS 부분인데 그 OOS에 대한 서비스 제공 업체가 돼서 그것들을 갖고 이에 따라서 개인정보가 더욱 집중화되고 있고 개인정보 대량 탈취 공격 위험이 높아진 거죠. 그래서 서드파티에 대한 개인정보의 의존도가 높아져서 연합형에 저희가 편한 건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개인정보에 대한 뚫리면 다 뚫리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페더레이티드 아이덴티티가 있고 마지막으로 있는 셀프 서버린 아이덴티티라는 부분들이 이제 분산형인데 개인 정보를 개인이 소유하고 인증에 사용하는 거죠. 각 기관이나 시스템은 필요한 만큼만 저장한 거고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권리가 특정 기관이나 시스템에서 개인으로 옮겨가는 거죠.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뭐 예를 들면 제가 뭐 하나의 제가 간단히 예를 들면 제가 만약 호프집을 가요. 물론 제가 가면 호프집 가면 당연히 저한테는 주민등록증을 보여달라고 하지 않죠. 근데 저는 사실은 제가 성인 난자만 밝히면 되는 건데 그것도 어떻게 여러분들 보통 뭐 주민등록증을 딱 보여주면 어떻게 돼요? 부인의 뭐 사진이라든지 주민등록번호, 주소 뭐 그게 다 노출되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그냥 성인이야 라고 하면 주면 되는 거죠. 그게 자기 주권 이제 VC나 VP가 여기서 나오는 건데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상대방이 원하는 것들에 대한 베리피블 크레덴셜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검증 가능한 신분에 대한 그 베리파이블 크레덴셜만 주면 되는데 그것들을 뭐 저희가 아까 예를 들면 후집 가면 만약 주민등록증을 딱 보여주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다 나의 정보가 노출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내가 필요한 내가 다 밝힐 필요 없이 뭐 성별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성인인지 아닌지 그러면 내가 뭐 예를 들면 취업을 하기 왔는데 또 내가 어느 출신이라는 것을 다 밝힐 필요 없이 내가 원하는 것만 자기 주권에서 그걸 조합을 해서 전달할 수 있는 그래서 VP라고 표현되는 베리파이블 크레덴셜이라고 표현되는 이렇게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체적에서 고립형, 연합형, 분산형에서 지금 다 분산형 그래서 다 이제 분산형이죠. 뭐 디지털 신원 인증도 그렇고 데이터도 기관에 대해서 마이데이터로 그리고 블록체인 때문에 중앙화에서 분산화, 탈중앙화 이런 전체적인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블록체인과 마이데이터 이런 것들이 다 연관 관련도가 높습니다. 철학적인 부분은 그렇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자기주권 신원 인증 모델을 보면 DID 배경, 자기주권 인증의 모델을 보면 기존 체계는 앞에서 말씀드렸죠. 개인은 인증기관에서 인증서를 발급받아요. 그래서 개별 서비스 사업자로부터 아이디를 발급받아 개인정보를 서비스마다 등록하고 이용하죠. 근데 지금 SSI 사성이 되면 개인정보는 신뢰할 수 있는 분산된 인증기관에서 발급받고 개인이 자신의 신용정보를 소유하고 관리하며 서비스사 사업장이나 아까 필요한 만큼만 아까 말씀드린 호프집 예가 말씀드렸죠. 그렇게 제시 및 하고 검증을 받는 거예요. 식별자를 가진 개인은 이 중개인을 거치지 않고 식별자에 관한 신원정보, 클레임을 주장할 수 있는 이런 셀프-서비스 창의 모델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게 인증 모델이 이렇게 기존 체계에서 SS로 바뀐 부분이고 좀 더 DID, 분산 ID 개념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DID 부분은 뭐 디센트럴라이즈 아이덴티티나 디센트럴라이즈 아이덴티티 피어로 표현될 수 있는데
넓은 민의 DID는 SSI의 기술적 구현 모델, 그 개인정보 관리 주체가 아이디를 생성하고 관리하는 신원 정보 인증 체계를 뜻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VC를 말씀드려요. Verifiable Credential 약자가 그래서 VC1은 내가 이런 뭐 대학 증명이 있고, 뭐 VC2는 성인 인증, 그리고 VC3는 주소지 증명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자기가 직접 그 스마트폰 안에서 디지털 지갑 안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죠. 베리피얼 크레덴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가 어디 너 대학이 나왔어, 대학 증명, 성인 인증, 주소지 이런 것들이 선택해서 제출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전에는 다 모든 뭐 인감 증명이나 주민등록증명이나 뭐 가족 증명을 하면 모든 게 다 노출되죠. 그럴 필요 없이 내가 검증 가능한 신용 검증 가능한 신용 인증에 대한 부분들, 그게 Verifiable Credential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오른쪽에 약자가 나와 있죠. DID는 Decentralized Identity Peer나 Identity고, 좁은 의미의 DID는 DID 블록체인 네트워크 내 유일한 식별자. 그래서 그게 Decentralized Identity라는 부분이고요. 지금은 그것들이 Decentralized Identity라고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개인이 발급하고 블록체인에 저장하며 자유롭게 재발급 가능하죠. DID 이런 DID 다큐멘트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VC는 우리나라 말로는 검증 가능한 자격 증명서 또는 인증서입니다. 그러니까 베리피얼 검증 가능한 뜻이잖아요. 검증 가능한 자격 증명서 또는 인증서라는 뜻이고요. VC에는 DID가 포함되며 DID 소유자에 대한 자격 검증 내역입니다. 그래서 개인은 신분증을 소유하듯 여러 개의 VC를 소유할 수 있고요. VC를 발급한 기간에 서명이 포함돼요. VC에 있는 뭐 성인 인증, 운전면허증, 주민증, 대학 졸업증명, 직업증명, 학생증명 이런 부분이니까 지금 뭐 DID 부분에서 뭐 이슈어가 있고 홀더가 있고 베리파이어가 있죠. 이슈어는 발급하는 사람들에 대한 발급할 때 퍼블릭 키를 내려놓죠. 그런 게 그 데이터 레지스트리가 사실은 데이터베이스를 써도 되지만 이런 분산 처리 때문에 이제 블록체인을 쓰는 게 지금 합리적이고 큰 방향으로는 블록체인 베이스 데이터 레지스트리가 퍼블릭 키나 DID 다큐멘트를 어디에 올리냐면 블록체인에 올리는 거죠. 그래서 디센트 아이덴티티가 그런 기술적인 부분은 또 그렇게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DID에 대한 개념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DID 발급 및 검증은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슈어하고는 홀더, 베리파이어가 나오는데 이거는 워낙 많이 보셨던 분들도 계시긴 할 텐데 처음 본 분들도 있을 수 있어서 그래서 관련돼서는 서버에 개인 정보를 저장하지 않는 DID 방식 성립 여부를 판단한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서 이슈어가 이제 뭐 여기 1982월 23일에서 통신사 인증 및 법적 신분 인증을 해서 신분의 고유 검증을 해서 크레덴셜 정의, 서명 폐기할 수 있고요. 여기서 그 분산 아이디 저장소가 블록체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통신사 인증으로 성년 원인을 확인하는 부분이고요. 홀더는 그 앞에서 받았던 생년월일 VC를 갖고 DID를 이제 시민이 이제 홀더죠. 홀더가 고객이 DID 등록하고 폐기 사실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개인 단말에 저장된 생체 정보를 활용해서 나는 이제 그 성인입니다 하는 부분들을 생년월일 VC를 통해서 성인 여부만 제출해서 그걸 누구한테 제출하면 베리파이어 신원 검증자한테 보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온오프라인에 대한 뭐 상품 서비스 제공자의 신원 검증 시스템을 갖고 앞에 봤었던 이게 블록체인에 다 저장돼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저희가 발급될 때마다 거기에 대한 이 이슈에 대한 기술적으로 보면 퍼블릭 키만 이제 프라이빗 키를 올리는 게 아니에요. 퍼블릭 키만 그 DID 다큐 내가 이슈한 게 맞아, 내가 발급한 게 맞아라고 하는 것들이 서명 프라이빗 키가 아니 퍼블릭 키를 블록체인에 내리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서명 검증합니다. 검증돼서 크레덴셜에 대한 정의를 확인하는 부분이죠. 서명 검증, 디지털 서명 검증은 아시겠지만 뭐 프라이빗 키로 암호화하고 퍼블릭 키를 복구화해서 디지털 서명을 이제 검증하는 부분이죠. 블록체인에서 많이 쓰고 있는 기술을 여기서도 그대로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성인입니다. 아까 나온 것에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VC를 통해서 여기 서명 검증을 해서 이 사람이 고객이 성인이 맞네라고 하는 것들이 베리파이어가 그쪽 블록체인 통해서 이제 서명 검증, 크리에이터 정의를 확인하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호프집에서 제가 얘기했던 그 부분과 똑같은 이제 프로세스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사실 이런 개인정보 주체 권한이 가능되는데 DID 기술이 부각되는 이제 국내 배경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3법이 개정이 됐죠. 그래서 데이터 3법, 개인정보, 뭐 익명정보, 가명정보 이런 데이터 3법 개정이 돼서 여러분들 많이 개인정보가 있고 익명정보를 쓰고 가명정보를 써서 2020년 1월 데이터 3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8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고 개정의 핵심은 가명정보를 도입하여 활용할 수 있다는 특징입니다. 전에는 아예 이 가명정보는 말 그대로 개인에 대한 것들을 가명을 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가명정보를 갖고 여러 가지 비즈니스적인 활용할 수 있는 법적인 체계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뭐 영지식 증명이라는 이런 것들을 가명으로 해서 임명 처리 이슈, 뭐 영지식 증명 갖고 이런 DID 적용 효과들이 나와서 가명, 임명 처리의 이슈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런 첫 번째 이제 국내에 대한 배경이고요. 두 번째 이제 배경은 이제 본인 신용 정보 관리업입니다. 마이데이터 신설과 DID 적용 효과인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본인 신용 정보 관리업이 생겼죠. 그래서 이것들이 뭐 정보 주체가 있고 개인 신용 정보에 대한 전송 요구를 해요. 금융회사한테. 그러면 정보 전달을 API를 갖고 정보 전달하면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이제 그것들을 이제 금융회사만 있는 게 이제 앞으로 뭐 헬스케어라든지 유통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모이겠죠. 마이데이터 사업자한테. 그러면 거의 본인 정보에 대해 일괄조회를 해서 정보 주체가 움직이는 부분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신용정보법이 되면서 이런 본인 신용정보 관리업이 이제 신설이 된 거죠. 그래서 마이데이터 핵심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금융사 가지고 있던 내 정보를 자유롭게 옮기는 데이터 주권. 금융회사들은 신용정보를 제3자인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되는 것이 법적인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PDS라고 하는 부분이 퍼스널 데이터 스토어가 있어요. 이 안에서 이제 저장되는 개인정보의 분류가 뭐 퍼스널리 아이덴티티풀 인포메이션이 있고 개인 신용정보에 해당되는 PII 부분을 크레덴셜 형태로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개인이 생산한 데이터는 DID로 식별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부분이 있고 PII 부분이 있죠. 그래서 PDS라고 퍼스널 데이터 스토어가 있는데 기술적으로 보면 그 안에 PII는 퍼스널리 아이덴티티풀 인포메이션, 개인 신용정보에 대한 PII 부분은 크레덴셜 형태로 이제 암호화해서 저장하고 개인이 생산 데이터는 이제 DID로 식별하는 부분들이 적용에 대한 효과들입니다. 이제 기술이 부각된 국내 배경에 대한 두 번째고요. 근데 이런 마이데이터 합자와 DID 부분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죠. 사실 이게 좀 이슈가 있긴 합니다.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와 DID 적용, 이거 사실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라고 해서 지금 DID 업체가 업계가 굉장히 좀 붐업이 됐는데, 지금 최근에 다시 또 이거가 이제 아니다 했다가 다시 또 이제 논의하고 있는데, 어쨌든 공인인증서에 대한 의무 사용 폐지가 되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공인인증서에 대한 대체 기술 서비스들이 이제 이쪽에 이제 그로잉 마켓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자서명법 개정이 돼서 이런 기존에 있던 공인인증서 부분들에 대한 위력은 또 많이 포지셔닝은 많이 약화된 건 맞죠. 어쨌든 좀 다양한 좀 해결된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DID로 해서 이제 지금 쓰고 있는 건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증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뭐 통신사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은 운전면허증은 아니고 운전면허 확인증이에요. 근데 지금이 최근에 행안부에서 이제 지금 디지털 공무원증을 만들고 있죠. 공무원증 다음에 뭐 장애인증 이게 좀 확대는 어떻게 될까요? 행안부가 위주로 되니까 좀 지나면 뭐 주민등록증까지 뭐 운전면허증까지 확대가 될 그런 로드맵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공공기관에 대한 어프로치 부분하고 통신사나 여러 가지 약간 좀 생태계 내에서 약간 논란이 내지는 논의할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DID 사용성에 대한 부분, 편의성, 호환성, 신뢰성 높은 인증서를 개인을 중심으로 해서 저장, 관리 가능해서 다양한 형태의 사설 인증서 발행 및 검증 가능한 마켓은 더 커지는 것은 맞습니다. 이런 이제 전체 DID 기술이 부각된 배경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공인인증서 폐지와 DID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본인 인증, 이제 전자서명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좀 뭐 사례들이 있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검증 기관들이 하고 이렇게 개인 뭐 DID 발급 과정이 있는데 뭐 블록체인을 참조로 보시면 되고 이 안에서 어쨌든 스마트폰의 본인 인증, 전자서명, 사용인, 뭐 신용인증, 계좌 소유 이런 것들이 다 융합이 될 거예요. 보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지나면
이런 것들이 현재는 이제 기존 금융만 있지만 좀 전에 어떻게 될까요? 기존 금융뿐만 아니라 디지털 자산 금융까지도 그 안에 다 포함되는 모델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뭐 서비스나 제품이나 그런 것들, 아이디어들을 그런 쪽으로 확장하면 되게 좋은, 더 많이 기회들이 많이 있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공인인증서와 이제 DID 비교인데요. 뭐 신원 인증 주체가 여기서는 CA, 뭐 중앙화된 인증기관, 대표적인 루트 CA 기관이 키사죠. 키사가 이제 대표적인 루트 CA 기관이고, 여기는 이제 블록체인 기반 탈중앙화된 기관인 거고, 인증서 발급 기관은 뭐 정보 인증 뭐 이런 주로 이제 발급 받은 이제 오소리티가 있는 발급 기관이고, 뭐 DID는 뭐 행안부나 경찰청이나 일반 기업이나 금융기관에서 이제 이슈하는 부분이 있고, 글로벌 표준은 현재 공인인증서는 뭐 일부는 뭐 PK 기준 X.509를 쓰고 있지만, 나머지 이제 DID는 굉장히 W3C나 뭐 여기는 VoIP인데 뭐 TOIP라는 아까 말한 트러스트 오브 IP나 그런 것처럼 굉장히 활발하게 표준이 있고, 뭐 W3G, 뭐 DIF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분산 원장 포럼 그런 거, 분산 원장도 이제 DID가 일종이니까 그 안에서 굉장히 활발히 좀 많이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 혹시 이제 그런 DID가 또 얼리 스테이지니까 분산 원장 그런 기술들을 좀 기술적인 부분 리서치하시면 우리나라도 이제 굉장히 이런 거 빨리 가면 뭐 W3C나 DIF에도 거꾸로 저희가 제안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증서 형태는 단위 형태가 있고, DID는 발급 주체별 자유도 높은 설정이 되죠. 그래서 식별자는 공인된 하나의 아이디지만 DID에서는 필요에 따라 생성하거나 추적 불가 형태로 사용 가능하고, 유효기간이 있지만 이거는 뭐 발급 주체 민감도 따라 정의할 수 있고, 서명 알고리즘은 보통 CQSC 알고리즘 이용을 할 수 있고, 서명 알고리즘 선택하고 뭐 DID 다큐멘트에 명시할 수 있다.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은 공인인증서는 뭐 본인 확인이라든지 뭐 위변조 방지, 거래 사실에 대한 부인 방지고, DID는 기존에 뭐 여러 가지 신분증입니다. 플라스틱 신분증, 각종 증명서를 디지털 형태로 온오프라인의 본인 확인, 부인 방지, 증명세트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공증서와 DID 비교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얼라이언스는 뭐 이거는 저희가 참조를 해서 이제 다른 저희가 뭐 다 이제 네 군데랑 저희가 뭐 객관적으로 보면 이제 가장 워킹하고 있는 뭐 DID 얼라이언스 코리아가 있고, 통신사 쪽에서 하는 이니셜 이쪽이고, 마이 아이콘오프 쪽에서 하는 약간 좀 금융 쪽에 마이 아이디 얼라이언스가 있고, 코인 플러그의 마이키핀 4개 회사가 다 있죠. 여기서 관련돼서 다 특징들도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뭐 전체 기본적인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뭐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현재는 국내 DID 얼라이언스는 DID 얼라이언스 코리아, 이니셜, 마이 아이디, 마이키핀, 이건 많이 이제 이쪽은 워낙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런 이제 좀 각각 특징들이 좀 일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이니셜은 이제 주로 이제 모바일 이제 그 운전면허 확인증을 했었던 통신사 위주고, 마이 아이디 쪽에서는 주로 이제 금융 쪽이나 그쪽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마이키피는 코인 플러그는 이제 금융 공공사업 쪽에 많이 좀 기존에 있었던 부분이 있고, DID 얼라이언스는 뭐 라이온 시큐나 그런 회사 베이스로 해서 이제 법무청이라든지 이쪽도 그런 실제 블록체인 그런 시범 사업에 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참조를 하시고요. 현재는 이런 얼라이언스가 많이 있고, 그래서 마이 데이터와 소프트웨어 아이덴티티가 나오는데, 마이 데이터 화이트 페이버에 보면 이제 레이어가 있어요. 이제 뭐 아이덴티티 앤 트러스트 네트워크가 있고, 첫 번째는 디센트럴라이즈 아이덴티티가 부분이 있죠. 두 번째는 컨트랙트, 컨센서스는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 쪽이 있고, 세 번째는 퍼스널 데이터 플랫폼입니다. 퍼스널 클라우드나 API 어브미라는 부분이 있고, 네 번째는 퍼스널 데이터 시멘틱이나 데이터 모델. 이거는 전체 약간 레이어로 보면 아이덴티티, 약간 디지털 아이덴티티, 그 컨트랙트 그런 릴레이션십 관련 퍼스널 데이터 플랫폼, 퍼스널 데이터 시멘틱 데이터 모델, 이렇게 크게 네 가지 레이어가 있고요. 각각에 대한 부분에서 아이덴티티 트러스트 네트워크에서는 뭐 트러스트 이건 약간 좀 기술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만, 여기 전체적인 DID 기술에 쓰는 아이덴티티의 부분들은 트러스트 네트워크가 있고, 레퍼런스는 하이퍼레저를 인디라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관심이 있는 분들은 나중에
뭐 DID, 분산 ID에서는 많이 쓰고 있는 게 인디나 소브레인 그런 게 많이 쓰고 있죠. 유포트는 이더리움 베이스의 이런 DID 쪽이 있는데 유포트는 생각보다는 초기에 나오긴 했는데 지금 약간 워킹하는 게 좀 약간 약해진 것 같고 하이퍼레저 인디는 뭐 기술적인 원래 오픈 소스로 하고 있어서 그쪽 인디하고 소브레인 그쪽은 굉장히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이덴티티 및 트러스트 네트워크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국내 법에서는 개인정보에 대한 개인의 주권을 강화하는 변화가 이렇게 지금 뭐 앞에서 나왔었지만 뭐 개인정보보호법, 뭐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이 개정이 돼서 굉장히 다 개인의 주권을 강화하는 변화로 이제 그 법적인 흐름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점점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약간 이건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 일부분 들어간 건데 여기서 이제 직접 DID 인증 플랫폼에 대한 약간 기본 모델을 약간 좀 상세하게 좀 표시한 거고요. 뒤에가 이제 그 마이데이터와 융합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용자가 이제 DID 인증에 대한 부분 앞에서 말씀드렸던 일부 이제 여기서 이제 참조 아까 뭐 아이디 뭐 로그인하는 부분에 약간 참조하는 부분이 여기서 나올 수 있는데 이용자가 개인정보를 스스로 소유하고 통제할 수 있게 하고 발급자 여기 이슈어가 있죠. 2번 이슈어가 있고 발급받은 verifiable 클레임을 검증자 베리파이어에게 직접 제출하여 탈중앙화된 환경에서도 이용자 검증이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VC는 verifiable credential, 뭐 클레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검증 가능한 뭐 인증서 아니면 신용의 개인 검증 가능한 클레임, 오늘 크레덴셜 불러서 앞에서 봤으면 VC라고 약자하죠. 그래서 검증 가능한 인증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 인증의 단위 정보, 이름, 생년월일, 신분 등을 이제 집합으로 해서 해당 자격의 위변조 및 발행 기간, 발행 여부 등을 블록체인을 통해서 검증하도록 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제가 이제 마우스가 좀 이제 이게 좀 원활치 않긴 한데 일단 1번 이제 블록체인 플랫폼이 있어요. 이제 블록체인이 있고 그리고 2번에 이제 이슈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3번이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있고 4번이 유저가 있죠.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보면 처음에 그 유저가 VC를 발급 요청해요. 1.1 보면 이제 VC 이제 난 베리피어 크레덴셜 클레임을 이제 발급 요청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VC 발급 요청해서 이제 이슈어가 본인 확인 및 VC를 발급합니다. 이제 이슈어에 대한 전자 서명이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본인 확인하고 내가 이슈어야. 내가 이제 발급한 게 맞아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전자 서명이 하는 거죠. 전자 서명을 해서 1.3.1에 보면 이제 VC가 베리파이 크레덴셜에 전달이 됩니다. 전달이 되면서 마우스로 볼게요. 여기서 전달이 되면서 1.4에 보면 VC 발급 정보 전달이 되고 그래서 이슈어에 대한 DID하고 전자서명 데이터가 같이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서 이제 VC 처음에 이슈어가 전자서명이 되죠. 여기서 전자서명이 되는데 전자서명에 대한 데이터가 1.3.1에 이제 VC가 전달되면서 1.4에 VC 발급 정보가 이슈어에 대한 DID 전자서명 데이터가 이제 올라갈 때 이게 이제 어디로 올라가냐면 블록체인에 올라가죠. 그래서 1.5에 보면 VC 발급 정보 저장이 이제 블록체인 저장이 됩니다. 1.5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1.6에서는 이제 그 부분에서 2점에 이제 주문 1.3.1에 보면 이제 VC가 전달되고 1.3.2가 이제 VC를 저장하죠. VC를 이제 저장할 때 DID 이제 프라이키 키가 서명이 됩니다. 그래서 서명될 때 이건 뭐 생체 인식을 할 수도 있고 여기서 이제 전체 VC가 전달되고 저장할 때 2.3.2에 보시면 VC 저장이 됩니다. 그때 DID 프라이빗 키에 대한 서명을 갖고 이제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이 여기서 VC는 이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 안에서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전에 먼저 이거에 대한 것들이 이제 이 사람이 인증에 대한 부분들이 파이도 생체 인식 부분이죠. 이런 것들이 DID 통해서 이제 발급 퍼블릭 키를 등록하고 이제 프라이빗 키를 저장하게 됩니다. 이 프라이빗 키로 이제 서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에 이 DID 발급 부분에서 파이도 키 페어라는 부분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체 파이도 이제 생체 인식에 대한 것들을 해서 퍼블릭 키로 블록체인으로 이제 등록하고 프라이빗 키는 이쪽이 저장이 됩니다.
프라이빗 키는 어디에 있는가? 내 스마트폰 안에만 있는 거죠. 그래서 관련돼서 여기서 이제 그 프라이빗 키로 DID에 대한 프라이빗 키 설명하게 된 것이고요. 여기서 2.2.2.1을 보면 이제 VC를 사본을 제출합니다. VC 정보, 뭐 유효 기간, 이슈어 정보, 아까 여기서 받은 이슈어 정보를 이제 전달하게 되고요. 2.1 부분이 여기서 이제 이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이 받은 거 갖고 검증을 해야 되죠. 검증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VC 사본에 대해서 검증 요청을 하고, 그러면 이 VC에 대한 사본 검증을 여기서 블록체인에서 이게 사실 뭐 서명한 게 맞고 이슈어가 맞는지, 이게 유효 기간이 맞는지, 이거는 다 블록체인에서 아까 VID 다큐멘트에 있었던 것들에서 다 사본 검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본 검증에 대한 결과 전달을 받고요. 그래서 VC 검증 결과에 따른 서비스 제공을 하게 됩니다. 서비스 제공이 여기 2.6에 보면 서비스 제공이 되죠. 그래서 그 2.7에는 이제 서비스 VC 이용에 대한 포인트 지급이 되고, 포인트를 통해서 서비스 또는 이제 제약 구매가 되는 이런 부분에서 큰 흐름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은 퍼블릭 키랑 프라이빗 키가 있죠. 아까 말했던 로그인 할 때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일단은 이런 파이드 할 때, DID 발급할 때 이제 블록체인에는 다 퍼블릭 키만 올라가게 되고요. 이 프라이빗 키는 다 이 스마트폰 안에 있는. 쉽게 설명을 드리면, 흔히 말하는 퍼블릭 키는 약간 이제 은행으로 보면 계좌번호 같은 느낌이죠. 은행 계좌에 대한 정보는 다 누구나 계좌번호가 알아야 할 수 있으니까 계좌번호는 다 알려주는 계좌번호 같은 개념이고, 프라이빗 키는 이제 비밀번호죠. 쉽게 설명드리면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흔히 저희가 말하는 PKI나 이제 블록체인에서 프라이빗 키, 퍼블릭 키, 이제 비대칭키 암호화하는 부분들이 그대로 이제 VC에도 쓰이게 됩니다. 이런 흐름을 갖고 이제 전체 SSI의 인증 부분이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복잡히 설명드렸지만, 이거 처음 들으신 분도 있으실 것 같아서, 전반적인 이제 블록체인 플랫폼의 DID 부분들은 이렇게 셀프 서버넌 아이덴티티에서는 사실은 데이터 레지스트리가 블록체인을 꼭 써야 돼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서, 사실은 데이터 레지스트리에 데이터베이스 써도 재미긴 합니다. 하지만 이 DID 성격으로 봤을 때, 이게 분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을 실제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블록체인 베이스, 실내 데이터 레이를 하는 게 훨씬 더 지금 실제 워킹하는 모델이 높아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전체 좀 더 DID 인증 플랫폼에서 DID 인증 체계에 이제 마켓플레이스를 해서 이제 아까 VC를 활용하는 예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DID, 그러니까 아까 베리피블 크레덴셜이나 클레임 자체는 사용자가 주체적으로 판단해서 본인 확인, 자격 증명을 위한 정보 제공 범위를 통제 가능한 것이고요. 사용자는 발급자로부터 사용자 정보를 확인하고, 사용자가 발급자 사용자 정보를 확인하고 검증 가능한 정보, VC나 클레임 쪽이죠. 크레덴셜에 대한 인증 부분들을 N개 이상 발급하여 관리 및 통제가 가능하다. 그래서 DID 및 VC 발급, 검증의 유효성은 앞에서 배웠지만 블록체인 플랫폼을 통해서 가능하며, 온라인상 마켓플레이스를 통하여 제약 없이 활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마이데이터 사업은 디지털 정보의 제공 및 활용을 위해서 정보자의 정보 주권 개념이 포함된 DID, VC 인증체가 매우 밀접한 연관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림을 갖고 제가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베리피어 크레덴셜 사인 데이터 레지스트리가 있죠. 이제 이게 DID 인증 체계 이제 블록체인 플랫폼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마켓플레이스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보면 뭐 본인 확인하는 은행 쪽이 있죠. 은행 쪽이 있고, 본인 하는 카드 쪽이 있고, 이제 보험 쪽이 있고, 뭐 아까 말씀드린 의료 쪽이 있고, 통신 쪽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될까요? 이것들이 다 지금은 사실은 이것들이 다 사일로로 다 각각 하고 있는데, 이렇게 DID 인증 체계로 블록체인 플랫폼이 되면은 이것들이 소유자 중심으로 해서 관련돼서 뭐 전체 뭐 본인 확인에 대한 뭐 VC 본인, 리거시 본인, 물론 여기서 이제 안에서는 이런 프로세스들이 필요하긴 하겠습니다만, 각각 뭐 리거시라든지 이쪽에 보면 은행 정보라든지 뭐 카드에 대한 정보, 보험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의료, 그리고 이런 통신, 이런 것들이 다 각각 관련된 그 VC나 리거시에 대한 본인 뭐 내부 프로세스, 이건 다 누구 중심으로 움직인다. 소유자가 중심으로 해서
지금은 옛날엔 제가 일일이 다 갔어야 되지만 지금은 소유자 중심으로 다 움직이는 부분. 어떻게? DID와 인증체계, 블록체인 플랫폼 베이스로 해서 이렇게 나는 이제 보유 VC만 갖고 움직일 수 있다. 이제 물론 내부 리거시에서는 이렇게 관련된 뭐 은행 정보 뭐 발급자라든지 이런 뭐 서비스 프로바이더 검증을 다 해야 되는데 실질적인 이거는 내부 인터페이스에 대한 부분이고 결국은 나의 소유자 중심으로 해서 뭐 전체 VC 발급 뭐 사실 저장하고 VC에 대한 검증 자체가 어디서 나와 DID 인증체계 플랫폼에 표현됐지만 약간 프로토콜에 더 가깝죠.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DID 인증체계와 블록체인 통해서 점점 밸류들이 이런 하나의 유지 케이스고요. 은행 카드 보험 유료지만 뭐 통신이 있지만 뭐 커머스라든지 더 많이 확장이 되겠죠. 이것들이 더 붙으면 붙을수록 더 풍성한 VC들이 되고 그것들을 통해서 서비스 모델은 더 많이 확장이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켓플레이스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거 좀 더 이제 뭐 마이데이터와 연계 모델을 봤을 때는 뭐 여기서 보시면 인증 뭐 전체 이용자는 업종별 발급 기간 이슈로부터 신원 자격 혹은 이력 정보에 대한 VC들을 이제 발급받아 저장 및 통제하게 되고요. 통제하고 있는 개인의 VC를 마이데이터 사업자, 여기서 마이데이터 사업자한테 직접 전달이 가능해요. 그래서 전달 시 인증 절차 간소화 및 전달 데이터 신뢰성을 위해서 신원 VC를 활용, 데이터 보유 기간과 통신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또는 PDS라고 해서 퍼스널 데이터 스토리지 같은 제3의 저장 공간을 활용해서 데이터 종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용자 인증과 마이 데이터 통제는 블록체인 기반의 DID 인증 체계로 검증 및 신뢰성 확보죠. 여기서 보면 이 모든 뭐 데이터 보유 기간이 있고, 뭐 이슈어 발급 기간이 있고, 유저 DID 인증 체계가 있고,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있고, PDS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마이 데이터 사업자 여기 있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서 뭐 순서는 다 이제 순서는 나중에 이제 참조하시면 되는데 포인트는 이런 것들이 다 블록체인 플랫폼 DID의 인증 체계로 다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PDS로 할 수도 있고 마이데이 사업자가 이런 것들을 다 받아서 뭐 전체 유저가 이제 인증한 것들에 대해서는 실제 뭐 데이터 수집 요청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 관련 맘춤해상 상품은 아까 앞에서 배웠던 금융의 통합이라든지 의료 데이터의 통합이라든지 유통 데이터 통합들을 다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다 마이데이터 이제 VC 발급 사실 저장 사실 그조차도 다 블록체인 올리는 겁니다. 그렇게 앞에서 봤었던 이제 DID 공개 키, 퍼블릭 키만 이제 블록체인에 돌리는 거죠. 이제 이쪽에서 거기서 인증 부분이 DID 생성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여기서 이제 데이터의 보유 기간, 뭐 발급 기간, 서비스 가맹점, 뭐 PDS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다 이렇게 매핑될 수 있다. 근데 중요한 부분들은 이 마이데이터 사업자한테 유저가 인증한 예빅 자체가 이제 계속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아, 이쪽으로 다 보내. 그러면 다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받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용자 인증과 마이데이터 통제는 블록체인 기반의 DID 인증 체계로 검증 및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를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은 그거 자체가 이제 이거 신뢰성에 대한 부분들이 이걸 뭐 약간 사실은 그 데이터베이스 있어도 변경은 쉽지는 않지만 그것들이 약간 중앙화되어 있다면 임의로 뭐 변경할 수가 있는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아예 이런 블록체인 사상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다 통해서 통합하는 부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블록체인에 대한 이제 플랫폼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은 뭐 각각의 이해관계자들이 다 있죠. 스테이크홀더라 보면 블록체인에 쓰는 목적은 이런 것들이 다 크로스보더 하는 부분과 많은 이해관계자가 있을 때 신뢰에 대한 부분들을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뢰 데이터를 쓰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DID, VC 인증 체계 플랫폼으로 다 블록체인 베이스로 하는데 지금 마이데이터 사업자분들, 마이데이터 사업자 자체도 이것들에 대한 그런 신뢰적인 부분이나 액티비티나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마치 이제 블랙박스에 저장하듯이 다 이렇게 저장하게 됩니다. 발급 사실에 저장하게 되고 PDS 퍼스널 데이터 스토리지 자체도 이제 블록체인에 연동돼 있고요. 당연히 서비스 프로바이더나 뭐 인증 자체도 아까 앞에 설명드렸던 똑같은 프로세스와 유사하게 돼 있고 이슈어 기간도 있고 데이터 보유 기간도 여기서 사용자 데이터 제공 요청을 하는 거죠. 사용자 정보 및 신원 VC를 포함해서 이제 다 VC를 검증하는 거고 이렇게
전체적인 연결고리 다 어디? 데이터 레지스트리가 블록체인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마이 데이터 부분들은 이런 블록체인에 대한 플랫폼으로 했을 때 훨씬 더 신뢰성이 올라가고 효율성이나 이런 운영하는 부분에서 결국은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이 마이데이터 사업자 나중에 이제 모임에 가시면 저희는 블록체인 놀이터 모임이니까 좀 얘기를 좀 하셔야 돼요. 이게 좀 이제 법 제도 부분인데요. 이쪽에서 마이데이터 법 쪽이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아까 앞에서 설명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뭐 전체적인 좀 중요한 부분만 넘어갈게요. 신용정보법에 있어서 개정되는 개정 후에서는 이렇게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서 흩어져 있는 개인 신용정보를 한 번에 확인하고 통합 분석이 가능하다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신용정보법에 대해서 흩어진 개인 정보, 개인 신용정보, 개인의 신용정보를 통합하여 수집해서 이렇게 다양한 정보를 통합해서 맞춤형 금융상품 제조가 가능한데 이것들은 꼭 금융사업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산업에 있어서 이제 이런 것들 특히 이제 금융이 먼저 시작해서 그러고 특히 신용정보법이니까 이런 금융산업의 변화가 있지만 이거는 금융산업뿐만 아니라 다른 도메인에 관련된 아까 말씀드렸던 금융이 시작했지만 뭐 헬스케어라든지 통신이라든지 커머스 쪽이 더 훨씬 더 뭐라고 할까요? 합쳐지면 더 좋은 리치한 마이데이터가 되겠죠. 기본적인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산업의 마이데이터를 보였고 이제 의료 분야의 마이데이터의 부분은 의료기관 간 환자 정보 공유에 대한 법적 근거들, 이제 보건의료기본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재 의료기관 간 환자 정보에 대한 공유에 대한 법적 근거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점점 큰 게 의료 분야, 공공 분야에서도 뭐 지금까지는 뭐 행안부 마이데이터 포탈 제안 요청사에서 보면 이제 전체 처리자 중심의 개인 정보에서 국민의 자기 정보 통제권 강화돼서 정보 주체가 자기 정보 직접 통제 활용한다. 그래서 필요한 정보만 선택해서 제공하고 개인 정보 보호가 될 수 있고 뭐 종이 고지 기간별 일일이 확인해서 각종 구비서를 제출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고지를 발급하고 발급을 한 번에 결제해서 수혜 작용 여부를 차단 확인하고 데이터로 신청하는 이렇게 좀 서비스에 대한 수혜 방식도 변화가 있을 거라 예상이 되고요. 계속해서 이제 행안부에서 이런 뭐 지금까지 사람이 확인하고 시스템에 입력해서 처리해선 이런 속도가 떨어졌거든요. 정보 업무 처리 방식 혁신이 일어나서 마이데이터로 한 번 자동 입력해서 한 번에 처리해서 당연히 그 프로세스나 뭐 휴먼 에러나 그런 것들이 좀 보관 비용 이런 것들이 이제 유출이 없는 이렇게 좀 업무 처리 방식 혁신이 될 거고 이런 이제 전체 데이터들이 모이면 데이터에 대한 신산업 촉진이 되겠죠. 본인 데이터에 대한 안전한 정선 체계를 마련해서 뭐 스타트업이라든지 요즘 저도 스타트업 드라마 되게 재밌게 보고 있는데 그 TVN에서 뭐 제가 뭐 수지 나온다고 뭐 보는 건 아니고요. 워낙 저도 스타트업 하트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 주로 AI나 데이터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근데 저희가 이제 그 AI 데이터 얘기가 나오지만 이제 블록체인도 이런 드라마로 많이 나오면 좋겠네. 어쨌든 이렇게 스타트업들에 대한 플랫폼에 대한 기업 촉진이 돼서 뭐 자산, 부동산, 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인데 이런 온라인 기반, 컨설팅 기반, 데이터 드리븐 이노베이션 아까 말씀드렸던 신사업 촉진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전체적인 이제 법적 근거로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EU 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에서 개인정보 이독권이 있어. 영어로 Right to Data Portability라고 개인정보 이독권에 대한 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이것들은 이제 그 GDPR 안에 개인정보 이동권에 대한 부분이 명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 개인정보의 열람에서 35조에 이제 열람감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열람권의 기반에 대해서 개인 데이터 이동이 있었는데 이것들이 마이데이터 서비스 모델로 해서 그래서 뭐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죠. 이제 그 개인 데이터 보유자가 있어서 여기서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자하고 제3자에서 API로 이제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자가 이제까지는 스킬 스프레잉이 많았죠. 핀테크 업체들이 스킬 스프레잉에서 지금 API 방식으로 해서 좀 공공하게, 정정당당하게 좀 더 공식적으로 이렇게 자기 데이터에 대해서 열람 유인 동의라든지 개인 데이터 보유자가 직접 이렇게 마이데이터 서비스자한테 API 통해서 혁신적으로 또 빨리 마이데이터 서비스 모델이 가능하다 그런 부분이고요. 개인정보 열람이고 그리고 EU에서 보면 이제 페이먼트 서비스 데리베이터에는 계좌 접근이 있는데 여기서 뭐 계좌 정보 서비스 제공업자 (EISP라고 하고요. 사용자 보유하고 있는
금융정보에 접근해서 사용자 통합 서비스, 통합정보 서비스 제공이 되는 거고, 지급 지시 서비스 제공업체가 있어요. 사용자 요청에 따라서 지급 취인의 계좌로 자금 이체 서비스하는 AISP 쪽이 있고 PISP 쪽이 있는데, 이렇게 약간 지급 쪽인 부분이 있고 계좌 정보에 대한 부분이 있고 어카운트가 있고 페이먼트에 대한 분들이 뭐 AISP, PISP 이런 접근이 돼서 AISP에서 계급 계좌 정보 서비스, 계좌 통합하는 거죠. PISP는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이런들이 이제 계좌 접근에 대한 허용들이 있다 부분이고, 전체적인 금융부에서는 이제 그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스크립팅이 아니라 이제 퓨전 API에 대한 워킹 그룹들이 계속 좀 움직이고 있고, 오픈 뱅킹에서 사실 오픈 뱅킹은 이제 작년 벌써 시행한 지 1년이 좀 넘어 1년 가까이 되는데, 오픈 뱅킹 작년 12월이었죠. 근데 이렇게 전체적인 오픈 뱅킹 이후로 어떻게 될까요? 많은 이제 블록체인 핀테크 업체나 핀테크 업체들이 오픈 뱅킹으로 많이 서비스가, 옛날에 그걸 뚫으려면 되게 어려웠죠. 지금 오픈 뱅킹 다 쓰던 거죠. 그런 것들이 금융결정기에서 핀테크 업체들 오픈 API로 허용이 되는 부분이죠. 그것들이 이제 오픈 뱅킹뿐만 아니라 뭐 마이 페이먼트 그리고 마이 데이터가 되면서 이렇게 점점점 특히 이제 본인 신용정보관리업 정선 요구권,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들이 허가 제도가 점점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약간 기술적으로 보면 인터넷 웹사이트 화면에 보이는 데이터 중 필요한 데이터를 자동적으로 수집 저장하는 스크립팅이죠. 그래서 뭐 HTML 코드가 있었을 때 이렇게 스크래핑 방식으로 해서 뭐 전체 핀테크 업체가, 이건 저희가 이제 기존에 있던 핀테크 업체가 쓰는 방법이죠. 그래서 인증 정보를 제공해서 핀테크 업체가 이제 대리 접속해서 웹 화면을 정보 갖고 오는 것들에서 이렇게 스크린 스크래핑 방식이었는데, 근데 이렇게 뭐 이제 정보 주체로부터 정보 조회, 위임 동의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를 받는 방식으로 해서 이제 수집했죠. 근데 지금 이렇게 됐던 것이 오픈 API 방식으로 바뀌어서, API는 함수 호출에 따른 데이터 교신 방법인데, 이렇게 API 기술적인 스펙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제3자 동의를 얻는 방식으로 데이터 제공 API에서 이렇게 제3자 동의를 받아서 이제 API에 대한 오픈 API 익스플로러를 통해서 여기서는 뭐 알리바바나 이제 API 마켓이 이제 예를 드리는데, 웹에 대한 기술하고 API, 오픈 API처럼 것들이 실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죠. 그런 데이터를 편하게 수집할 수 있는 부분에서 오픈 API 익스플로러는 참조하는 부분 보시면 좋고, 이런 API를 해서 리퀘스트에서 리스폰스를 받는, 그래서 마치 이제 뭐 식당에서 메뉴 뭐 직접 음식을 할 필요 없이 그냥 저희가 메뉴판 보고 음식 시키면 음식이 나오듯이 그렇게 API로 함수 호출을 해서 데이터 교신이 방법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오픈 API에서 비교를 하면 스크린 스패닝은 이제 고객 인증 정보 입력이 필요하죠. 근데 이제 이런 인증 정보를 저장하고 필요시 이제 공인 인증서 이제 저 맨날 저장했었죠. 근데 퓨전 API에서는 불필요하다. 이용자가 직접 로그인하고 필요한 접근 권한 부여 허용하는 거고, 정보 처리는 스크린상의 데이터 중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한 거고, 이것은 접근이 허용된 정보만을 제공하죠. 퓨전 API에서는. 뭐 표준화 및 확정성은 당연히 스크린은 불가한데, 퓨전 API는 이제 가능하고, 정보 보호하고 보호한 관점에서 보면 주요 정보를 직접 저장 관리해야 되고, 필요 이상의 정보에 접근해서 남용 또는 악의적 행위가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근데 퓨전 API에서는 뭐 회원 권한, 토큰 관리라든지 이용자가 부여한 권한 내에서 정보 수집이 가능하고 정보 접근이 통제 용이합니다. 그래서 사업자 간 협의하여 필요한 보안 대책 및 보안 기술 적용이 용이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희가 마이데이터에서는 퓨전 API, 오픈 API로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전체 법적인 부분이 있고, 마이데이터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도 부분은 참조하실 많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약간 법과 일부 비슷할 수도 있는데, 제도적인 부분은 신용정보법상에 이제 본인 신용정보 관리업이 있어요. 고유 업무가 있고, 고유 업무는 뭐 개인인 신용정보 주체의 신용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정보 제공, 이용자, 금융회사가 되겠죠.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 신용정보 등을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정보 주체가 조회,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통합하여 그 신용정보 주체에게 제공한 업무가 이제 그 본인 신용정보 관리업에, 이게 마이데이터 사업자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고, 경영 업무로 보면 뭐 전자적 투자 조언 장치, 로봇 어드바이저를 통한 투자 자문, 투자 일임업, 뭐 전자금융업,
금융상품 자문업, 신용정보업,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 본인 확인기간 등의 업무, 비금융 업무 혼용, 이게 경영 업무고, 부수 업무로는 뭐 데이터 분석, 컨설팅이 있겠죠. 이게 데이터가 쌓여 있으니까, 마이 데이터가 쌓여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분석, 컨설팅이 가능할 것이고요. 신용정보 주체 본인에게 자신의 개인 신용정보를 관리, 사용할 수 있는 계좌를 제공하는 업무, 신용정보 주체의 정보 관련 관리를 대리 행사하는 업무, 본인 신용정보 관리업 관련 연수, 교육, 출판, 그리고 금융상품 광고 홍보, 본인 인증 및 식별 확인 업무 등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신용정보법상의 본인 신용정보관리업에 있는 그 업무를 이제 예시를 거기 나열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본인 신용정보에 대해서는 개인 신용정보에 이제 전송 요구권이 있어요. 근데 개인 신용정보 전송 요구권은 이건 좀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보시라고 하면 잘 안 보시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개인 신용정보의 전송 요구권은 이제 개인인 신용정보 주체는 신용정보 제공, 이용자 등에 대하여 그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 신용정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해당 신용정보 주체 본인하고 본인 신용정보 관리회사죠. 제1항에 따라 본인으로부터 개인 신용정보의 전송 요구를 받은 신용정보 제공, 이용자 등은 제32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어떤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본인에 관한 개인 신용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 처리 장치로 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이제 전송해야 한다는 거죠. 제1항에 따라서 신용정보 주체 본인이 개인 신용정보의 전송을 요구하는 경우 신용정보 제공, 이용자 등에 대하여 해당 개인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이 유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같은 내역의 개인 신용정보를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게 법적인 제도에서 핵심적입니다. 개인 신용정보의 전송 요구할 수 있는 전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개인 신용정보에 대한 전송 요구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 베이스로 지금 마이데이터 사업자한 부분들이 좀 많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도 부분이 좀 명시를 해서 좀 시간 내서 읽어드리는 이유가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 신용 정보 관리 회사가 관리할 수 있는 개인 신용 정보예요. 그러니까 계좌 정보, 이제 일종의 고객 계좌 자산이 되고요. 대출 정보는 뭐 일반 대출 현황, 카드 대출 현황, 금융 투자 대출 현황 등이 있습니다. 카드 정보는 카드 상품, 카드 고객, 카드 이용. 보험 정보는 뭐 보험 계약, 보험료 납입 내역, 그리고 금융 투자 상품 정보는 뭐 상품 기본, 상품 자산, 상품 거래 내역, 체결 내역. 모든 게 제일 핵심적인 데이터는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증권 계좌 정보는 고객, 계좌 및 계좌 자산, 계좌 거래 내역. 그리고 연금 상품 정보는 상품, 연금 납입, 연금 수령. 보험 대출 정보는 보험 대출 현황, 보험 대출 상환 내역. 전자지급 수당 관련 정보는 뭐 전자화폐, 전자자금, 송금, 포인트, 결제, 신용상품. 실제 이게 보시면 개인 신용 정보가 지금 보시는 게 우리 갖고 있는 모든 이제 금융에 대한 것들은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것들이 어쨌든 다 이제까지 이것들이 다 흩어져 있었지만 이것들을 하나로 모으려면 다 이거를 이게 뭐라 할까 되게 이게 열심히 좀 부지런한 분은 이걸 다 일일이 다 들어가서 엑셀을 관리하시는 분들도 제가 몇 분 보긴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이렇게 관리 못하죠. 이것도 다 흩어져 파편화되어 있던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같이 다 모아서 같이 이렇게 본인 신용정보관리회사가 관리할 수 있는 개인 신용정보는 이렇게 내열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건 약간 이제 주로 금융 쪽이지만 나머지 이제 헬스케어 쪽이나 아니면 아까 유통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모이면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알리바바가 이렇게 3,000개 데이터 세트로 얼굴 인식해서 3초 만에 그 개인 신용 평가를 할 수 가능한 거죠. 사실은 이렇게 많은 데이터가 모여 있으면 그리고 100단에서는 AI나 데이터는 일반 데이터, 마이 데이터까지 있다고 하면 사실 이런 것들이 다 쌓이면 뭐 데이터 세트 3,000개면 사실은 몇 초 만에 그 스코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본인 신용정보관리회사가 이제 허가 요건입니다. 이거 좀, 이 마이데이터 사업자 내시려고 하는 데는 관심이 있을 정보인데, 자본금은 뭐, 최소 자본금이 5억 원이 돼야 되고요. 물적 요건은 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보안 체계의 적정성이 있어요. 약간 이제, 그래서, 뭐 키사의 ISMS처럼 이것도 좀 그런 보안 체계하는 게 있고, 뭐 사업 계획 타당성이 있어야겠죠. 뭐 수입 지출 전망의 타당성, 뭐 조직 구조 및 관리, 운용 체계 의사 계획, 추진적 이렇게 합리적으로 되는 거, 적합성이에요. 추진 적합성이 있어야 되고, 뭐 조직 구조 및 관리, 운용 체계의 이해 상충 방지 등의 건전 영업 수행 적합성이 이런 사업 계획에 대한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대주주도 보더라고요. 대주주 적격성이라 해서 대주주의 이제 뭐 출자 능력, 뭐 재무 건전성 및 사회적 신용이 있고, 임원 자격은 뭐 선임, 예정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된다. 그래서 전문성은 본인 신용정보관리 업무 수행에 충분한 전문성이 되고, 신용정보회사가 기존에 이용하던 DB 서버와 구분되는 별도 DB 서버를 갖출 것을 요구한다. 그래서 개인 신용정보 취급자, 컴퓨터에 대한 물리적, 논리적 망분리 요구한다. 여기서 망분리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몇 번 저도 금융위에서 질문하는 걸 봤는데, 기존에 금융회사, 신용정보회사가 있었던 DB랑은 따로 또 별도로 해서 이제 또 거기 뭐 통신이나 DB 뭐 물리적인 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제 비용이 다 들어가는 거죠. 이거 이제 명시를 해서 이건 따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질문이 나와서 그런 부분들에서 제조는 이런 허가 요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 신용정보관리회사 이제 관련 이슈는 뭐 하나의 기업 집단에서 하나의 이제 본인 신용정보관리회사만으로 시스템 구축 가능하다. 이제 복수의 계열회사가 신청 중일 수도 있고, 이제 하나의 뭐 금융지주 같은 부분이죠. 하나만으로 시스템 구축 가능하고, 은행의 자회사 업종에 이제 아까 본인 신용정보관리업 추가가 된다. 그래서 법적인 근거에 있던 본인 신용정보관리업 추가가 되고, 금융지주회사와 외에 일반 지주회사도 본인 신용정보관리회사를 계열회사로 보유 가능해질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고, 본인 신용관리회사가 아닌 자는 마이데이터라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 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자 내지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해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인데, 보통 이제 이런 본인 신용정보관리 회사만이 마이데이터라는 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데이터 라이센스를 따려고 그렇게 지금 많은 금융회사, 핀테크 업체, 뭐 테크핀 업체, 뭐 빅테크 업체가 좀 많이 좀 신청하고 진행을 하고 있죠. 1차는 선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계속해서 본인 신용정보에 대한 규제입니다. 그래서 스크린 스패밍에 대한 금지가 있습니다. 2021년 8월부터 하는데, 본인 신용정보관리회사는 어떤 경우에도 스크린 스크래핑 방식을 이용하거나 제3자를 경유해서 정보를 이제 추집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 신용정보관리업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스크래핑 방식으로 개인 신용정보 수집이 제한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보 주체, 정성 요구권 등의 침해 금지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신용정보 주체에게 개인 신용정보의 전송 요구를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유도하는 행위, 그래서 또 본인 신용정보관리회사가 자신에게 정성 요구를 하는 방법보다 제3자에게 정성 요구를 하는 방법을 어렵게 하는 행위, 정성 요구의 변경 및 철회 방법을 최초 전성 요구에 필요한 절차보다 어렵게 하는 행위, 본인 신용정보관리회사의 이익을 위해 금융 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계약 취결을 추천 또는 권연, 이렇게 전송 요구에 대해서 침해하는 것들은 다 금지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전송 요구를 계속 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비금융권에서 마이데이터, 주로 이제 앞에서는 주로 이제 그 금융권을 많이 말씀드리니까 이제 비금융권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2019년도에서는 마이데이터에 대한 실증 사업이 진행됐고요. 그래서 뭐 의료, 금융, 에너지, 유통 등의 분야에서 총 8개의 부인 정보 활용 지원 실증 서비스 사업을 진행했고요. 2020년 마이데이터 실증 사업들이 있었어요. 이건 그래서 뭐 의료, 금융, 모빌리티, 부동산 등의 6개 분야에서 8개의 마이데이터 실증 서비스 과제를 선정해서 개인이 주도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 PDS, 뭐 퍼스널 데이터 스토리지에 대한 구축 및 운영 목표가 있었고요. 뭐 K데이터, 마이데이터 서비스 안내서를 발표해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동의 과정 장식을 이제 권고하는 K데이터, 마이데이터 서비스 안내서가 뒤에 또 제가 준비했는데 이렇게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안내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주체가 개인 정보를 통제하는 데 집중할 수 있는 부분들에서 실질적인 그러니까 안내서가 또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내서를 말씀드리면 이게 그 정보를 활용하는 목적과 기간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동의서가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요. 에지지 보면 이제 동의서 뭐 항목별 제목만 제공이 됐는데 2B에서는 동의 내용에 대한 요약 제공 및 필수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역을 시각적으로 분리하여 제공하는 여기 에지지 2B가 보이시나요? 이렇게 보시면 약간이 쭉 이렇게 뭐 전문복이 이렇게 있었는데 2B에서는 이제 여기에 한 동의 내용에 대한 요약 제공 및 필수 선택 이게 있고 영역을 시각적으로 분리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안내서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뭐 개인 정보에 대한 부분들이 상세 내용들이 있지만 여기서 약간 요약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필수와 선택이 이제 나눠져 있죠. 이렇게. 그래서 실제 이게 가이드라인 마이데이터 서비스 안내서가 여러분들이 약간 앞에서만 말로만 들으니까 잘 감각이 없을 수 있는데 이렇게 좀 서비스 안내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B는 이제 선택 동의서를 목적별로 구분해서 이제 제시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뭐 선택별로 목적별로 구분하여 제시가 되어야 되고 또 이제 개인 데이터 제공 대상 기간 뭐 업을 개인이 선택할 수 이렇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뭐 어느 기간에서 할 수 있지 이렇게 거기 보시면 맨 오른쪽에 보시면 뭐 시장 조사 및 연구 개발에 대한 거 상세 내용인데 뭐 트렌드 분석했을 때 뭐 H 기간 뭐 지금 이렇게 실제 모두 동의합니다. 모두 동의하자 이런 식으로 개인 데이터 제공 대상 기관을 이렇게 개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의서를 보니까 좀 더 이렇게 감이 오시죠. 그리고 서비스 안내서 계속 서비스 내에서 실시간으로 개인 데이터 활용 동의 의사를 확인하고 변경 가능하도록 동의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B를 보면 전체 동의 상태를 확인하고 동의 의사를 변경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정보 관리, 동의 관리에서 필수 부분에서 이제 선택해서 이렇게 뭐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들이 전체 동의 상태를 확인하고 동의 의사를 변경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전체 동의 이제 철회 시에는 서비스 탈퇴로 연결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제 동의 처리하면은 전체에서 서비스 탈퇴로 연결되도록 구성되어 있어서 이렇게 보면 뭐 쉬운 철회, 뭐 동의 철회 방법은 개인 데이터 수집 방법보다 쉬운 방법을 제공해야 된다. 그리고 실시간 관리, 그래서 개인이 동의, 처리, 재동의 등의 동의 의사를 실시간으로 리얼타임으로 변경하도록 지원해야 된다. 그리고 전체 동의 철회라고 해서 모든 동의를 철회, 회원 탈퇴 기능을 제공해. 한번 누르면 얘가 자동으로 철회도 되고 이제 회원 탈퇴도 될 수 있도록 좀 약간 소비자 고객들 위주로 좀 돼 있는 거죠. 좀 마이데이터니까 내가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서비스 안내서입니다. 그래서 내려받기 및 전선 요청이 용이하도록 구성한다. 그래서 2B는 개인 데이터 내려받기 메뉴를 개인이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시각적 일관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제공해서 직접 다운받는 것들이 이렇게 개인 데이터 내려받기 메뉴를 내려받기 메뉴 보이시죠? 그래서 개인이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시각적 일관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하고 2B를 계속해서 개인 데이터 내려받기 시 기간, 범위, 형식, 전송 방법 등에 대한 개인의 선택권을 이렇게 보시면 기간이나 뭐 범위나 형식, 전송 방법을 다운로드를 다 이렇게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죠. 뭐 홍길동님의 개인 데이터를 다운로드하세요 나와 있죠. 2B에서 개인이 공유할 개인 데이터와 공유 대상을 선택한다. 그래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에서 뭐 기간이라든지 뭐 범위, 여기 뭐 전체 뭐 걷기 기록, 혈압, 심박수는 있죠. 예시가 공유 선탕에서 뭐 건강관리 앱인지 손해보험 앱인지 가나다 병원 앱이라든지 이렇게 공유 대상도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개인이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 서드파티에게 개인 데이터 보유자의 개인 데이터에 대한 이동 승인, 그래서 이동하실 홍길동님의 개인 데이터 보유 기간과 범위를 선택하세요 나와 있죠. 보유 기간이 이렇게 있고 기간, 범위 이렇게 이거를 여기서 이동하기, 개인 데이터에 대한 이동에 대한 승인 자체도 이렇게 좀 보시면 약간 기존에 있었던 거하고는 좀 더 이렇게 좀 마이데이터니까 좀 더 여러 가지 선택권들이나 이동에 대한 것들을 좀 확실히 좀 더 이렇게 식별하기 쉽고 좀 자기가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번에는 동의 및 개인 데이터 활용 내역을 쉽게 이해하기 이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2B가 보면 뭐 동의, 수집, 내려받기, 공유 등 개인 데이터 이용 현황에 대한 요약 정보 제공이 돼서 이렇게 내 정보 관리가 이제 홍길동님 개인 데이터 이용 내용 확인해서 동의할 수 있고, 뭐 수집된 개인 데이터 뭐 전체 상세 보기가 있고, 내려받기 또 공유할 수 있고, 뭐 데이터 영수증 목록 조회 및 조건별 검색을 지원하고, 목록에서 각 영수증을 클릭하면 영수증 이제 상세 내용을 제공해야 된다. 그래서 개인 데이터 이용료의 영수증이 있죠. 리스트라고 해서 영수증을 갖고 마치 이더리움에서 리스트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관에서 영수증에 대한 부분들을 해서 뭐 전체 내려받기 영수증, 공유 영수증 이렇게 하는 것들이 좀 데이터 영수증 부분들을 할 수 있다. 약간 이걸 보면서 약간 이더리움의 리스트가 좀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2B 중에서 영수증은 제목, 아이디, 주요 내용, 발행 기간 정보로 구성되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 빨간색 보이시면 영수증 아이디, 뭐 세부 내용, 뭐 발행 기간 정보를 할 수 있고, 동의 내역에 대한 세부 사항을 영수증으로 이렇게 제시하니까 좀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가 많이 주고받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뭐 가계부 쓰실 때 영수증 갖고 뭐 회사에서 뭐 어떤 그 지출할 때 다 영수증 모아서 하듯이 데이터에 대한 것들도 이렇게 로그처럼 영수증 형태로 이제 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약간 좀 전체 좀 쉽게 이해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과기정통부 이제 마이데이터 아까 질문하셨던 실제 뭐 근육막 어떻게 쓸까요 하는 부분에서 보면 뭐 본인 정보 통합 조회 및 생애 주기별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서비스 여기 보시면 뭐 내가 원하는 정보가 있고 뭐 연결할 금융기관 선택할 수 있고 전체 동의하고 하게 되면 일단 금융도 있고 뒤에 보면 금융 아닌 다른 타 비금융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금융 서비스를 연결하는 온 디바이스 기반의 마이데이터 결합 플랫폼인데 이것도 이제 실증 사업이에요. 그래서 보면 데이터 제공하는 그 흔히 뭐 NH 농협에서 API나 비군용 개인 데이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제 개인 단말 온 디바이스에서 보면 뭐 여러 가지 개인정보 저장소에서 개인정보 이용권 관리해서 블록체인으로 뭐 마이데이터 플랫폼에서 뭐 개인 인정정보들을 하게 되면 개인 데이터 그러니까 개인 단말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개인 데이터를 결합해서 개인 데이터 마켓플레이스를 해서 뭐 비식별 데이터는 이제 여기서 NH 쪽에서 계열사가 있는데 그 데이터 이용하는 영역이 있고 그 개인 데이터를 결합해서 이것들을 나중에 이제 마켓플레이스로 가는 거죠. 이제 내가 이제 갖고 있는 저는 이제 AI랑 그 블록체인 융합해서 말씀드린 개인 데이터에 대한 거래 플랫폼이 이제 나중에 블록체인도 쓸 수 있겠죠. 일명 스마트 컨트랙처럼 내가 이 정도 금액이면 나 개인 타를 뭐 이 정도 금액이면 내가 팔 수 있어라고 내놓을 수 있는 거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스마트 컨트랙으로 그런 것들은 조건을 올리면 그 수요자 AI 업체가 개인정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 업체에서는 이 정도 내용이면 내가 사서 쓸 수 있겠네. AI 업체는 개인정보가 많이 필요하죠. 이쪽 개인정보 쪽에서는 그걸 또 내가 개인정보를 주고 또 거기서 대한 보상으로 줄 수 있는 그런 것들 제가 시나리오를 그렸었는데 그런 개인 데이터 마켓플레이스 부분이 여기서 이제 쓰이는 유사하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웰리스에서는 이렇게 전체 뭐 고래, 뭐 안암병원이나 비치카드 이런 게 직접 업로드해서 PDS, 퍼스널 데이터 스토리지에서 스토어에서 이렇게 데이터를 연결하고 사용자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대시보드가 있고 서비스 스토어가 있어서 여기서 뭐 전체 내 데이터가 직거래도 있고 현재 뭐 업데이트하는 게 있고 데이터 진원인 게 있어서 개인정보에 대한 데이터, 카드 결제 데이터, 사업자 데이터를 갖고 이렇게 데이터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데이터에 대한 내 건강이나 뭐 카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GS 리테일, 뭐 가족 건강 장보기 서비스라든지 여러 직장인 뭐 여기 이런 건강이 좀 이상이 있으니까 이렇게 맛집을 가라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API로 데이터 보유에서 받고 API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죠. 저희가 더 이상 스크린 스페인으로 저희가 이제 그렇게 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번에 또 뭐 마이데이터 채팅 서비스는 포스트 코로나 19 대비 이제 공공교통수단 이제 스크린 이용 서비스인데 그래서 이제 뭐 감염자 이동 경로 도출을 해서 내 이동 경로상에 이제 감염자 동선과 어떻게 되는지 하는 코로나 진단 검사 이동 지원의 쿠폰이 있고서 이렇게 개인 정보에 대한 개인 제공 동의를 하면
내 이동 경로상의 이제 집회 행사 관련 행사돼서 그래서 소통사항에 따른 이제 출퇴근 시간 안내도 하고 항상 이용하는 이제 서면 정보도 제공하고 이런 거는 설치는 원래는 이제 내 이동 경로상에 감염자가 있는 거 없는 그렇게 보려고 했던 건데 이렇게 서비스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AI 기반으로 개인의 어떤 여기 보시면 통행 특성을 분석해서 이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 이제 내가 많이 다녔던 곳에서 AI 통해서 여러 가지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용자가 코로나19 확진자 이동 동선과 겹칠 경우 이제 알림 서비스 제공하는 첫 번째였지만 이제 나중에는 이렇게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이렇게 동의하게 되면은 A 기반으로 이제 그 실제 퍼스널라이즈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AC가 된 거고요. 그래서 계속 이번에는 이제 마이데이터 제도 중에서 이제 마이데이터 산업과 연계 가능한 ICT 규제 샌드박스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통신사가 이렇게 모바일 운전 면허증의 부분에 있어서 본체 본인 확인하고 실물 운전 면허증 활용해서 OCR 자동 인식하면 뭐 진위 및 동의를 확인해서 뭐 면허 정보 및 개인 키를 단말을 이제 저장하고 모바일 운전면허를 등록해서 이제 약간 이건 운전면허 확인증이 되는 거죠. 진위 절차를 확인할 수 있어서 현재는 뭐 카카오페이, 뭐 네이버 등의 행정 공공기관 고지서가 모바일 이제 전자고시가 임시 허가를 받아서 이렇게 전체 약간 현행에는 이렇게 행정기관 출력하고 우편 발송하고 우편하면서 구매 받았지만 지금 행정 공공기관에서 전자고시를 제작해서 국민이 뭐 이메일이 됐든 카카오톡이 됐든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에서 사실은 혁신적인 부분들이 사실은 이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마이데이터에 대한 레지스터 어디 가냐 블록체인은 사실은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런 것들이 뭐 분산 아이디라든지 스마트 컨트랙트 부분들이 다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뭐 금융 마이데이터, 유통 마이데이터, 헬스케이터 마이데이터에 대한 각각에 대한 체인들이 있지만 그것들은 블록체인 레지스트리 위에서 확실히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이제 전체 기타 이제 법률 이슈로는 이제 블록체인 기반 마이데이터 사업들이 점점점 사실은 이제 마이데이터 사업 부분이 있는데 블록체인 기반으로 하는 부분들에서 더 많이 확산화가 필요한 것이고요. 사실 이제 법률 쪽 이슈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또 서비스에도 더 많이 나와야 되는 게 있고 뭐 DB에 대한 저작권, 저작 편집권에 대한 이슈가 있고 공정거래법에 대한 이슈가 있을 수 있고 전자지급 수단에 관련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법적인 이슈들이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전체적인 앞에서 말씀드린 이렇게 여러 가지 뭐 분산 아이디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마이데이터와 마이데이터 사상과 블록체인 분리해서 보지 마시고 이것들이 마이데이터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워킹하는 그룹들과 블록체인에서 DID뿐만 아니라 스마트 컨트리나 이런 블록체인 사상 부분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픈 뱅킹과 오픈 페이먼트 그리고 마이데이터는 분명히 큰 흐름은 맞습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부분들이 더 많이 움직임이 있을 겁니다. 물론 지금은 약간 수면 아래에 있는데 그것들이 사실 오해들도 많고 그렇지만 그것들이 기존의 오픈뱅킹이나 이제 흔히 말하는 CBDC 얘기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 하나의 이제 단초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기존에 있던 기존 파이낸스와 디지털 자산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컨버전스 돼서 큰 효과를 발휘할 거라 보이실 것이고 그 앞에 있는 부분들은 주로 AI나 데이터, 마이데이터가 주인공이겠지만 블록체인은 명품 조형으로서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것이고 저희가 이렇게 블록체인 놀이터에서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교육 사업 통해서도 이런 좀 더 같이 공유되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에서도 같이 좀 동반 성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